주의. 이 프로그램에는 무분별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풍문으로만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오늘 영화는 그래비티입니다. 늘 그렇듯이 앞부분은 청취자분들의 알토란 같은 사연과 진행자들의 개소리가 이어집니다. 본 내용만을 청취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38분경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 76회. 우린 76년생이니까요. 아, 우리 특집이야? 승은종 특집 시작하겠습니다. 야, 오늘 까불지 마, 형. 오케이. 근데 지난 후에 너 까불었잖아. 그러니까. 아, 그 생각을 못했네. 없다 들이대 지금. 지난주 안 까부는 건데. 술 먹고 밤에 전화나 하지 마. 그러니까. 좀 할 수도 있지 뭘. 내가 볼 때 이 새끼 다 좋아하는 것 같아. 어제 한밤에 야밤중에 술 꽐라대가지고 전화 왔더라고요. 형 이러고. 사람들이 이러니까 자꾸 자잣을 의심하는 거야. 자짠? 이러니까 존나 의심받지. 아, 그러니까 진짜. 자짠 거리 좀 인간입니다. 유지해 너 진짜. 의심해 사람들. 알았어. 아이고, 그러잖아. 저는 오늘 녹음 소개나 하고 합시다. 자기 소개는 좀 해라. 누군지 네가 알게 뭐냐. 내가 볼 때 잘 나가 지금. 지가 유명인사야. 소개할 필요가 없어 기분. 오늘 녹음 저 보이콧 하려고 그랬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올드스쿨 담당하고 있는 김은종인데 오늘 녹음은 보이콧 하려고 했어요. 왜요? 야구 좀 열심히 하세요. 그 씨발, 야구. 진짜. 야구 우리 그따위로 하니. 그 담당 DJ인 김창년 씨도 열렬 두산 팬이에요. 그 스코어 막 질 때마다 네. 계속 문자 날라와요. 크크크크크크크크 이런 문자 계속 날리면서 어떡하니 하면서 그 창렬이 형의 어떤 그 놀림을 주말 내내 봤다가 어제 이제 왔더니 이승훈이 놀리더라고요. 걔 병신 되고 지금 오늘 녹음을 보이콧 하려다가 꽉 참고 오늘 중요한 손님이 오셔가지고 중요한 손님 때문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손님을 잠시 후에 네.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자기 소개는 안 하네. 되게 잘 나가. 야, 난 내 목소리가 내 소개. 되게 잘 나가. 와 멋있어. 누가 들으면 김기덕이야 지금. 그래. 목소리 들으면 알아. 내가 왜 소개를 해야 돼? 대한성이야, 김기덕인데. 대한성. 대한성이야. 내가 맥과이번데 왜 소개를 해? 그러니까. 칼 보여주면 되지. 자, 소개해 주세요. 저는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1975년생. 네. 밤에 이승훈 전화를 받는 남자 이재익입니다. 네. 그래요. 그래요. 65019 이걸로 전화 절대 안 해요. 왜? 왜? 삐처리 할 건데 뭘? 그래요. 그럴 수 그래요. 아니 김은종 번호로는 전화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요. 삐처리 좀 하면 저렇게 놀라니까 이걸 못 살리잖아. 아,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살짝 감 떨어진 건가요? 아니, 깜짝 근데 놀랐네. 중요한 건 뭐냐면 제 감 떨어지면 안 돼요. 제 감 큰일이야. 떨어지면 우리 다 죽어요. 지금 큰일이야. 우리 12월 7일에 저 신촌에서 그러니까요. 토크 콘서트 준비돼 있잖아요. 그거 저 김지희 씨가 우리한테 겨울과 영화와 나 할 거죠? 이렇게 물어봤더라고요. 그게 뭐 당연히 그거라는 듯이 아닙니다. 신촌과 영화와 나로 하겠습니다. 야, 이 새끼 지 나와버리라고 또 방귀 뀌는데? 에이, 야, 김지. 이 새끼 또 신촌이라고 우리 방귀 뀌네? 김지희야, 너 왜 이렇게 저 크리에이티브가 떨어지니? 겨울이라고 너 겨울과 영화 나올 줄 알았지? 에이그. 야, 너 귀염둥이. 지 욕하지 마라. 아니 우리가 부산과 영화와 나를 했으면 당연히 신촌과 영화와 나지. 그래. 어쨌든 이승훈의 나와버리로 들어가네요. 그렇죠? 네, 저는 지난 주말에 토요일에 갑자기 저 공영진 씨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형진이 형은 LG 명예 선수예요. 아, 진짜? LG 명예 선수야. 야구장 가자고. 자기네가 이기는 줄 알고 나 놀리려고 자기 야구표가 있으니까 야구장 가자고. 근데 그때 제가 저 그린민트 페스티벌에 가느라고 못 갔거든요. 오늘 제가 지금 좀 전 대방하고 왔잖아요. 저 얼굴이 볼만했어요. 그것도 같은 조그마한 요만한 스튜디오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내가 대방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동병상련의 정을 나눴어야 되는데. 심지어 오늘 게스트로는 저 시내 21의 이다혜 기자까지 LG 팬이에요. 내가 갔어야 된다. 싸움에 진 개들끼리 상처를 핥아주는 거죠. 내가 갔어야 돼. 내가 가서 핥아줬어야 되는데. 우리 시내 21에 잠깐 실렸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잠깐 못 실렸어요. 봤어요. 우리 찾아봐야겠다. 팟캐에서 소개하는 걸로. 찾아볼 정도로 길진 않아요.
그냥 내가 다 외워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어쨌든 중요한 건 내년 이맘때는 제가 이승훈을 놀리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올까요? 아니요, 안 올 것 같아요. 저는 야구는 몰라도 잘 맞춥니다. 절대 안 와요. 안 돼. 내년까지 안 돼요. 올해 이후로 3년 동안 이런 얘기 하면 또 존나 다구리 당하겠죠, LG 팬들한테. 너 얘기 안 했어. 얘기 안 했어. 너 원래 이후로 조심해라. 3년 동안 너 조심해라. 3년 동안. 아 진짜 난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지.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맹폭격. 근데 사실 사과를 또 잘못했더라고. 사과 좀 잘하지. 지금 스튜디오에 갑자기 시가 향이 나지 않나요? 어우, 지난 부러진 어떤 시가. 그 시가의 향이 남자의 향기가.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쯤인가 어떤 여직원이 우리 직장 상사가 팟캐스트를 아니 좋아한다면서 어떤 여직원이라니 수지가. 수지가. 에이 사연이 넌 그래서 안 돼. 삐처리 할게. 삐처리 하면 되잖아. 여기서 나중에 수지가 밝혀지는 건데 네가 김을 근데 저 어떤 새끼 여직원이라는 진짜. 순간 이미 알지. 아 진짜 너는 우리 청취자들 얕보는 거야 임마. 어쨌든 우리 수지가 사랑하는 그 과장님 유재혁 과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자리를 했습니다. 자리한 이유가 뭐예요? 여기 왜 온 거예요 왜 오늘? 왔습니까? 얘기하세요, 마이크에. 마이크 열려 있어요. 방송 잘하더만 아는 뭐야. 아니 방송 뭐야. 잘하더만 지난번에 그 뭐였죠? 그래. 추모 방송인가 그래. 뭐 혼자 추모 방송 뭐야 미친놈아. 누가 죽었니? 혼자 누굴 죽일라 그래? 아니 지난번에는 술 꽐라대서 잘하더니 오늘 왜 그래? 어. 맨정신이라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그래. 아니 나는 그 전에 한번 치고 들어올 줄 알았는데 한참 뒤에 소개해줘 갖고 이 정도면 빨리 들어온 거야. 그럼. 뭘 기대한 거야? 소리라는 거야. 아니 저 지난번에 메일 저 소개한다 그러길래 메일 소개 다 끝나고 들어올 줄 알았어. 그래갖고 당황하셨구나. 리듬을 당황하셨어요. 놓쳤어. 리듬을 놓쳤어. 당황하셨어요. 이렇게 하세요. 리듬감 에이. 있었는데. 그래요. 어떻게 해서? 네. 아니 누군지 일단 말 안 하고. 해서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75년생이고 네. 그렇죠? 말라 비틀어진 씨가 유재혁입니다. 아. 오늘 그 건강 검진을 했어요. 네네. 그 회사에서 이제 건강 검진을 하루씩 하는데 네. 그게 예전에 사고가 났는지 건강 검진 한 날은 나머지 그냥 쭉 쉬어라 그날은. 원래 그렇잖아요. 원래. 우리 회사는 안 그래요. 아니 아, 원래는 아니구나. 네, 맞다. 나 오전에 맨날 와서 하고, 이랬구나. 네, 오후에 와서 우리 목록하기 맨날 와서 이랬구나. 야 생방하고 녹음하고 다 해. 그러네. 뭔 소리 하는 그랬구만. 거야? 건강 검진 했다고 쉰 적 한 번도 없어. 그리고 아침에 하고 이 시간이 장난쳐? 남은 거죠 쭉. 남아갖고 원래는 내가 이 건강 검진 하고 영화 한 편 봐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네. 영화 요즘에 볼 게 그래비티밖에 없잖아. 음. 근데 마침 또 그래비티 오늘 녹음한다 그래갖고 봤어? 네. 야. 아침에 건강 검진 하고 그래비티 보고 바로 달려온 거죠 여기. 어, 요 앞에 오늘- 목동에서. 예. 오. 야 건강 검진하고 그래비티 봤으면 아주 그냥 어지러지랬겠는데. 오늘 굉장히 뿅가는데 뿅가리. 알찬 하루인데? 어? 그 알찬 건강 검진 하루인데? 때 그 수면 내시경 했거든요. 어. 프로포폴 한 대 맞았잖아요. 어. 네. 거기 얼굴이 그래서 약간 수면 우윳빛이에요. 내시경 할 때 프로포폴 맞는 거예요? 저는 그게 수면을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수면이 프로포폴 수사잖아요. 아 몰랐어요. 한 번도. 네. 해본 저도 적 수면을 한 네. 번도 안 해봤어. 그래서 그 환각 증세가 아직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 원래 같아요. 프로포폴 맞은 다음에는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지 말라고 이제 의사가 그러더라고. 그런 사람이 그래비티를 봤나? 이거 참. 아니 근데 그런- 지금 예. 당신은 내가 평소에도 봤는데 항상 약간 흥분돼 있어요. 음. 약간 항상 각성돼 있는 상태예요. 돌격형? 뭐 이런 느낌. 그렇죠. 돌격대 같은 느낌. 그래서 오늘 좀 그러니까. 부드럽게 얘기하려고. 위 그래서 내시경 하다 보니까, 검사 네. 여기 받고 그래비티를 뭐하러 갖고 왔어요? 내시경 여기 검사 주의사. 주의사항이 중요한 게 많아. 이거 접어갖고 갖고 왔네. 이런 사람 처음 봤어. 건강 검진 받고 뭐 주의사를 뭘 이거 읽어주려고요? 중요한 그 결정을 내리는 이런 시행하에서는 안 됩니다. 또는 심한 운동은 하지 마십시오. 족가라 그래요. 뭐 어쨌든 예 반갑습니다. 영화를 지금 막 보고 왔기 때문에 네. 예, 가장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예. 어, 지금 마치 막 우주에서 귀환한 어떤 그런 느낌으로 어, 예. 우주 갔다 돌아왔어 지금. 우주가 다 돌아왔어. 프로포폴 받고 프로포폴 받고 우주에서. 그래비티 봤으니까. 예. 존나 좋은데? 프로포폴 맞은 씨가? 좋은데? 새로운 우유빛 씨가 우유빛 우유빛 씨가. 씨가. 우유빛 씨가 씨가 오늘 한 달 좀 가져오려 그랬는데 씨가 관리를 또 안 하다 보니까 씨가가 다 말라버렸어요. 그럼 다시 회생할 수 있나요? 그럼 마른 그거 시간을? 다시 또 회생을 해야죠.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어떻게 왜 들어가게? 야 버리는 게 낫겠다. 아니야. 야, 6개월 그거를 동안 습, 습도를 좀 줘야 되나요? 그리고 항상 씨가가 마치 운영 여자친구 영상도 같아. 아니고. 그래갖고 없을 땐 그리운데 있으면 귀찮아 막. 음. 관리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만지면 금방 촉촉해지던데요. 아니, 제가 저- 만지면 보통 한 30초 정도면 침을 촉촉해지고. 바르니까 그게 촉촉해지는 거고. 에이 아니야. 이제 같으면 넘겨봐. 고딩이야 씨발 침 바르게. 그렇잖아. 야 곧비리냐 침 바르게? 아유 진짜 습도를 좀 유지 쪽팔리게. 못해갖고 그러다가 어디서 침을 발라 진짜 더럽게. 말론 유재혁 과장입니다. 예. 창피하다. 어쨌든 저 7호들 왜 저래? 오늘 76회니까 그러니까요. 다들 닥치시고 다치고 사연 있겠어요. 소개해 계시기 주세요. 바랍니다. 자 오늘 사연 소개하기 앞서가지고 네. 뭐 앞서가는 게 왜 이렇게 많아? 몇 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 10분 동안 앞서 있어. 10분 동안 앞서서. 야 이것도 사연 소개인데 얘기하세요. 야 이게
내 다음 메일에 음. 그 쪽지라는 거 있잖아. 아, 쪽지 있죠. 쪽지로 메일이 왔어. 쪽지 메일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보통 대출 상품 오잖아요, 쪽지로. 아니면 릴락시 뭐 해가지고 이런 거 동호회. 대여 예감 뭐 이런 거 좀 많이 오죠. 뽑아왔어. 지난주 그 토요일 날 그 저기 뭐야 3차전이 열렸잖아요. 네. 2시에 열렸는데 나는 야구를 봐야 되는데 집사람이 자꾸 뭐 역삼동에 무슨 자기 후배 결혼식이 있다고 여기를 꼭 같이 가자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냥 너 혼자 갔다 와라. 역삼동이면 성당이에요, 르네상스 호텔이요. 성당 어떻게 알았지? 둘 중에 하나씩 뭐. 야, 저 에휴, 새끼 정말. 왜 리츠칼튼도 있고 그건 노호텔도 역삼동이 있고. 아니잖아요. 그건 더 저쪽이에요. 어쩌든 신사동인가. 행정구역 역삼동이에요. 하여튼 행정구역. 어쨌든 역삼동 성당으로 가자는 거야. 그래서 아이 나는 야구를 꼭 봐야 된다 이거. 거기 지금 내가 갈 수가 없다. 근데 꼭 가야 된다는 거야. 이유가 있대. 그래서 어쨌든 끌려갔어요. 네. 간 이유가 뭐였냐면은 네. 그 신부,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후배죠. 신부의 아버님께서 시네타운 19의 남편이시래요. 존나 예상 못했다. 나 신부까지 하고 그러니까 신부인가 보다. 신부하길래 내가 신부. 난 바로 잣잣 가려고 했는데 야 신부 아버님. 아니 집사람이 이제 그 후배한테 청첩장을 받는데 어. 막 이런저런 얘기할 거 아니야. 차 마시면서 어. 청첩장 받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언니 남편이 그 시네타운 그 이러는 거야. 알고 보니까 창피해. 아버님이 광팬인 거야. 야 지난번 우리 타밍 운동회 이후로 또 창피하네. 그러니까 이제 갔는데 성당에서 보통 밖에서 날씨 좋을 때는 야외 촬영 이렇게 하시는 거 아시죠? 역삼동 사진. 성당은 보통 야외에서 하죠. 보통 야외에서 촬영을 하는데 맨 처음에 이제 가족들 친척들 먼저 찍잖아. 근데 찍고 있는데 이제 우리 친구들은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 다음 차례 신부 기다리려고. 쪽 친구들.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신부가 옆에 바로 아버님 있잖아. 우리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버님이 갑자기 우리를 보면서 환하게 나를 보면서 웃으시는 거야. 창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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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덥다. 죽고 싶어. 죽고 싶은데 중요한 건 또 어르신이잖아. 어르신이 날 보고 이렇게 막 웃으면서 인사를 하시니까 내가 다가갔어. 인사를 드리려고 다가갔거든. 근데 한 3m쯤 앞에 가서 내가 인사를 꾸벅 드렸는데 거기까진 좋았거든. 내가 더 다가가려고 하니까 창피하시는 거야. 내가 가서 혹시나 아버님 자짱 뭐 이런 비슷할까봐 아버님이 굉장히 막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눈빛에서 동영상이에요. 연상인데. 눈빛에서 굉장히 막 뭐랄까 반가운데 더 와서 나한테 더 말을 섞기는 바라지 않는 그런 눈빛 있잖아. 여기까지 아름다운 거리 유지하는 그 거리인 걸로. 그래서 아버님 거기서 난 더 다가가지 못하고 거기서 아버님께 꾸벅 인사를 드리고 다시 뒤로 물러났지. 아버님이 근데 시종일관 나를 보면서 계속 웃으시는 거야. 그래서 너무나 그 빵 터진 경험이어가지고 그분이 근데 나한테 내 이메일을 어떻게 하시고 쪽지를 보내셨어. 카페로 해서 보내면 되잖아. 그런 거야? 카페 쪽지. 그럼 카페 회원? 그러네. 카페 회원이니까. 카페 회원이야 그러면? 카페 회원이지. 장인어른이 카페 회원이에요? 혹시 우리 장인어른 우리 장모님도 장모님이 카페 회원이. 야 이거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9일 역삼동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린 신부 아빠 박상권이라고 합니다. 우리 박상권님. 아니 그 따님 이름이 박미나 양이야. 정말 따님 굉장히 미인이시더라고. 벌써 이름이 미인이야. 164의 미인이야. 그러니까 66. 66? 신부 아빠 박상권이라고 합니다. 우선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 못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경황이 없진 않았어. 경황은 있는데 이 정도면 전 충분히 인사를 나눴다고 생각해요. 식사라도 제대로 하셨는지요? 아주 잘 먹고 왔습니다. 밑에서 뷔페를. 그동안 주책 없이 노인네가 젊은 분들의 대화를 몰래 엿듣는 기분으로 혼자서 나인틴을 들으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이어폰을 끼고 나인틴을 들으면서 웃고 즐거워하는 나를 보면서 딸아이가 아빠는 뭐가 그렇게 좋아? 하고 물어서 SBS에 새 PD님들이 진행하는 영화 팟캐스트가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어라고 스쳐 지나가듯 이야기했습니다. 제 딸아이가 훈정 PD님 부인의 후배일 줄이야.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동안 정주행을 10번 이상 정주행 10번 이상 10번 10번 이상 박상권님? 박상권 상권님 이름만 들어봐서는 어디 집사님이나 거사님이세요. 종로 제일교회 집사님이나 아니면 능인선언 거사님이세요. 내후년에 장로 다실 분이야. 아니 성당 열심히 박상권 스테파노님. 내 기억은 이름은 그래. 아니야 스테파노 아니었던가 하여튼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아직도 모든 에피소드가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딸아이 결혼식에 참석하여 주신 부인께도 감사의 말씀 전해주시고요. 아니 근데 그 김은종 PD 부인이랑 그 후배는 무슨 후배예요? 그러니까 저기
의대 후배. 의대 후배. 아, 그분도 그러니까, 의사시구나. 아니 근데 참 우리 프로그램이 뭐 여러 방면에 다 안 어울리지만 참 결혼식과 안 어울려요. 정말 안 어울려요. 그날의 그 너무 안 신부, 어울려. 지금 저기 뭐야 여기 4년차 신촌 세븐에서 4년차에 박민아 양의 박민하. 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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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름다운 우리 박민아 양의 아버님. 미나라는 이름과는 많은 추억이 있죠. 그러니까요. 야 더럽게 하지 마. 우리 저 박상권님이 듣고 계셔. 지금 11번째 정주행하고 계시다. 저는 이민아였어요. 어쨌든 우리 박상권님 결혼 축하드리고요. 따님 잘 사실 겁니다. 내가 이런 말 하니까 좀 후한 무지하게 무지하게 들리네요. 철면피처럼 들리네요. 따님이 뭐 빵빵 터진다 아주. 어쨌든 잘 사실 걸로 그래요. 저희가 축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뭐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11번째 지금 근데 아버님은 정주행. 뭐 하세요? 아버님 직업이 궁금하네. 아버님이 교수님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궁금했어요. 아버님, 교수님 왜 그러세요? 교수님 그러지 마세요. 아, 이제 끝. 우리 이제 스테파노 형 이러지 마세요. 스테파노 형 이러지 마 진짜. 형 이러면 진짜 안 돼. 아, 창피해.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오랜만에 좋은 걸 배우겠죠. 오랜만에 진짜 너무 창피하다. 어쨌든 이런 경험을 제가 하고 나니까 이제는 어딜 못 가겠어요. 저 운동했대. 창피해서. 운동했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험 절대 하고 싶지 않네요. 곧 하게 될 겁니다. 야, 빵 터졌습니다. Coming soon. 어쨌든 우리 박상권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요. 자, 다음 사연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재혁 과장님이 네. 그때 우리 썬더가 약간 파리 썬더였잖아. 네. 파리 썬더기 때문에 제가 프랑스에 계신 분 사연 하나. 유재혁 과장님은 2번 오셨잖아요. 썬더 3번 오셨나? 썬더 3번 왔죠. 최다 네. 멤버, 최다 참여 멤버. 최다 참여죠. 예. 최다 참여. 내가 알기로는 거의 최지웅님하고 삐까삐까? 최지웅 씨는 이제 그 토크쇼에 가면서 최지웅 씨를 볼 때마다 저는 같은 회사 직원처럼 느껴져요. SBS 컨텐츠 허브에 근무하시는 분 같아요. 느낌. 그래요. 왠지 가가지고 인사 나누고 고릴라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고릴라 제가 이번 우리 앨범 업로드 어떻게 담당하시는 생각하시나요? 분 같아요. 어쨌든 지금 최지웅님과 쌍벽을 이루는 우리 유재혁 과장님이 그래요. 자리를 하고 있어서 프랑스 사연 하나 갈게요. 오케이. 야 근데 이거 불어 좀 해요? 유재혁 과장님? 뭘요? 불어. 불어? 또 이러면 안 몇 된다. 단어는 좀 알아요. 이러면 안 된다. 그럼 읽어봐 제목 좀. 비수 드부이 파리. 오. 비슷하지 않아요? 오. 무슨 뜻이야? 너무 모르니까 파리 이후에 비소스는 내가 모르겠다. 무슨 비소 소스를 쓰셨나? 파리 이후에 만남? 이 정도 나도 할 수 있어. 야 씨. 아무것도 야 족도 이런 아니야, 식으로 지금. 따지면 뭐. 족도 아니야 지금. 진짜. 비소스 저건 모르겠다. 예. 진짜로 요즘에 족도 스페인어 아니야, 공부하고 이거. 있어갖고 좀 헷갈리네. 이렇게 완전 양아치인데? 아니 나 야 양아치야. 정말- 뭐야 그게? 나 정말 스페인 가서 갑자기. 시각하려고 요즘에 스페인어 공부. 불어나 제대로 해. 양아치네. 내가 시작한 일주일. 야 됐어요. 내가 지난주부터 이승훈을 존경하기로 했어요. 네. 왜냐면 이승훈을 정말 내가 존경하기로 해. 그 사건? 나 이승훈 정말 존경하기로 그날. 했어.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느낀 거는 앞으로 일본을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 내가 만약에 회사에 아침 일찍 나오잖아. 일본어 새벽반 듣고 나오는 걸로 그렇게 해주세요. 형만 믿으라고. 내가 한 가지 사실을 내가 또 하나 깨달았어. 내 중국어 첫걸음보다 일본어 첫걸음이 먼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 중국어 야, 그러면 안 나오겠네. 내가 일본어를 잘하더라고. 중국어보단 잘하더라고. 중국어는 안 나오겠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영화가 있죠. 신세계라고. 제가 김은중 신세계. PD한테 신세계를 열어줬어요. 어쨌든 두산이 아무리 이겨도 난 이승훈을 존경하는 그럼. 걸로. 그 정도면 어쨌든, 존경해야죠. 그럼 요 사건은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인생에 이런 경험하기 쉽지 않아요, 정말. 그럼요. 자, 파리에서 우리 성함이 최다주 다 준다고? 최다주 최다주. 성함이 우리 최다주님. 이름이 벌써 이런 건 약간 나주 최다주 노래 한 곡 듣고 하죠. 조규만이 다 줄 다 줄 거야. 거야. 그래. 그 이유만 하지 않길 바랬는데 아유, 그래요. 지금 최- 7년생 완전 감떨어졌어 둘 다. 최다주 구로구를 떠나 프랑스 파리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사람입니다. 동네 친구였구나. 반가워 나주. 다주. 다주. 요즘 우연히 시네타운 19을 알게 되어 출퇴근길에 들어요. 혼자 이곳에 살면서 혼자 사시는구나. 파리에. 아니 다 주고 혼자 살아? 최고인데 이상형인데? 아낌없이 주는 남. 아낌없이 주고 혼자 사는데? 심지어 인턴으로 일하는데 퇴근하고 빈집에 빈집 가자 빈집? 파리로. 가자 빠르. 렛츠 고. 빈집 좋아해? 빈집 좋아해. 들어올 때 그리고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면서 팟캐스트를 들어요. 평소에는 습관처럼 영화나 팟캐스트를 틀어놔요.
그럼 집에 북적거리면서 누군가가 있는 듯한 느낌에 덜 외로워요. 와우. 온 지 한 달이 넘어가는데 이터널 선샤인을 4번 보고 스토커를 3번, 중반부부터 흥미가 떨어졌던 사이드 이펙트를 2번, 그리고 오늘은 Like Crazy라는 영화를 끝까지 봤어요. 밤 늦게까지요. 라고 하면서 사연을 주셨습니다.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보고 계시네요. 외로움을 달래면서. 시네타운 19에 저는 그렇게 이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시네타운 19에서 소개되기에는 제 글 색이 좀 많이 다르겠죠? 아니 일단 혼자 살고 다 준다는데 그럼 그걸로 끝이지 뭐. 사연 뭐 내용 안 써도 돼요. 그냥 계속 구로구 사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안타깝네. 동네 친구였는데. 중요한 건 이분 마지막에 이렇게 글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다 주는데 프랑스 파리에 혼자 사시는데 에펠탑 옆에 삽니다. 오, 느낌 있네. 겨울이라 해가 빨리 져요. 살아있네. 8시부터 살아있네. 해가 지면 1시간에 한 번씩 에펠탑이 반짝여요. 디테일 살아있지 않아? 제가 한 3박 4일 정도 머물렀으면 좋겠네요. 집에 외롭지 그 않게. 높은 탑에 붙은 수많은 전구들이 깜빡거려요. 제 창문에 기대어 반짝이는 에펠탑을 매일 봅니다. 이분 시 쓰시는데요? 한국에 에디티피 아픈데? 그러니까 가고 싶네요. 라고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시원하게 샹송 한 곡 부르시죠. 후회하지 않으린데 이분. 야, 우리가 파리에 가고 싶네요. 가고 싶네요. 어. 그럴 날이 올까요? 아니, 아니죠. 어디 언제 오신다는 얘기는 없어요? 아니 진짜. 한국에... 있어도 얘기 안 한 거 아니야? 아니 한국에 가고 싶네요. 우리가 가야겠다. 아유, 근데 그러고 보면 어. 저 유재혁 과장님은 네, 그 업무의 특성상 출장 많이 다니시잖아요, 해외로. 네 많이 다니. 부럽습니다. 우린 뭐 평생갈 출장 갈 뭐 일이 그때 없어. 파리로 출장이 나와갖고 어. 파리 번개 직후에 그래갖고 가서 그 박수진님 만났어요. 만났죠 그때. 잘 계신가 모르겠네. 네. 야, 좋았겠다. 뭐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죠. 에펠탑 가서 한번 예, 외치세요. 그 아까 그 에펠탑 옆에 사신다니까. 모든 걸? 불빛 한 모든 걸? 예, 다 거나 주는데 최다주. 인. 오셔야 돼. 같이. 나도 에펠탑 옆에 가서 백퍼인. 외치세요. 최다주 하면서 외치세요. 박다주 아니었나? 아니, 최다주야. 최다주야. 나주를. 아유, 정말. 아야, 마이크 꺼라. 내려. 아유, 정말 마이크가 아깝다. 야, 형 말 아끼고 있잖아 지금. 아유, 그래서 정말. 아까 그 다 줄 거야 이후로 말 아끼고 있다 지금. 그래. 자, 사람이 자숙하려면 자숙을 내가 해야지.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일부러 안 했거든 그거. 자숙의 기간이 그거 필요해. 할까 봐. 자, 자숙이 다음은 필요해. 박소영님께서 이런 글을 남겨주셨네요. 팬심은 피스타치오를 타고. 안녕하세요, 세피디님들. 세피디님들을 보고 있으면 영화가 하나 떠오르네요. 세월간이? Three Idiots. 그래. 그래요, 박소영님 맞췄네요. 이승훈이 맞췄어요. 이승훈이 맞췄네. 상품 좀 주세요. 아, 리즈웰. 좋은데? 자, 다음은 새벽 4시에 보냅니다. 여기 또 성함이 특이하네. 고미솔. 이름 좋다. 미솔. 파라솔이 생각나는 이름이네. 왠지 고미술 해가지고 이렇게 어. 골동품이 생각나는. 왠지 무좀약 같아요. 에이씨, 야. 카르티졸 뭐 이런 거. 그리고 무좀약 같아. 아니, 난 도시였으면 도미솔 아름다운 딱 될 뻔했는데 안타깝네. 너 왜 자꾸 시를 쓰려 그래? 자, 우리 고미솔님. 프리즈너스와 화이편을 연달아 듣고 결국 이메일을 쓰고 말아버린 청취자입니다. 프리즈너스를 들을 때는 그을린 사랑 때문에 쓰려고 했었죠. 그을린 사랑을 보게 된 건 메가박스 무비 온라인 행사 때문이었습니다. 아비정전, 멋진 하루, 그을린 사랑을 자정부터 새벽까지 볼 수 있는 행사인데 물론 그을린 사랑은 뭔지도 모르고 봤죠. 그런데 앞불싸, 이건 목미, 우와, 딸 예쁘다. 이름이 뭐지? 거기 나오는 그 딸 역할로 나오는 찾아봐야지 하고 보던 영화를 마지막에는 내용 대박이라며 충격을 먹었었죠. 자, 두 번째, 화이편을 들었습니다. 포르노 좀비님 얘기를 듣다가 말이지요. 장명 센스가 뛰어나시더라고요. 컴퓨터 일하신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은 아니고 예전에는 애니메이션 쪽을 잘 봤었는데 지금은 그냥 OCN 틀다 조금씩. 근데 복만대 감독 영화는 정말 보고 싶었는데 하는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티스트 복만대. 아티스트 복만대. 제목은 진짜 와. 버스에는 역시. 살벌하게 달아놨던데. 그렇지. 버스에서 한 줄 알았어. 광고를 살벌하게 해놓고 근데 근데 볼 수는 없어. 버스 광고 5개 광고에만 신경 쓰셨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광고비를 전부 버스에 쓴 것 같아. 야, 그냥 우리는 올 버스. 우리가 가는 버스에서만. 자, 이렇게 글을 쓰고 자기소개를 뒤에 하면 재밌겠다 생각했습니다. 별 재미없는데 중요한 건 서울에 사는 25살 풋풋한 여인네입니다. 재밌어. 재밌다. 재밌다. 뭐 이 정도면 뭐 합격. 자, 고미솔님.
맥주 한잔 하며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싶네요라고. 그러네요. 아우 고미솔님 감사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환쟁입니다. 김민혜님께서 네, 우리 또 애청자님. 오랜만에 또. 우리 또 웹툰 기사도의 김민혜님. 선배님, 우리 김 선배. 아니 저 이제 데뷔하니까 김 선배. 선배님. 이승훈 거는 언제부터 볼 수 있어요? 다음 이승훈의 주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와우. 다음 주에. 자 우리 저 환쟁이 김민혜님께서 간만에 우리 김 선배. 간만에 메일 한번 주셨습니다. 김 선배 그래비티 반가워요. 그래비티 재밌게 봤다고. 후배 좀 이뻐해 주세요. 앞으로 저 메일 보내실 때는 이승훈 후배에게 이런 식으로 말머리를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무념무상님께서 네. 이분 또 홍콩 가셨네. 우리도 좀 가고 싶다. 홍콩 가고 싶다 우리도. 무념무상님께서 홍콩에 갔다가 하면서 핸드 프린팅을 보내주셨어요. 누구 핸드 프린팅인지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요. 유지혁 과장님 누굴까요? 홍콩이요? 예. 홍콩에서 찍어 오신 거예요? 누구 핸드 프린팅일까요? 본인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아유 씨발 야 마이크 내려. 아니 내보내. 아니 씨발 설마. 기회를 아니, 이렇게 줬는데 못 설마 살리나? 작살낸다 내보내. 아니 진짜 좀 너무하잖아. 깔아주고 던져줘야지. 어? 뭘 깔아주고 던져줘. 이 그거 정도 어떻게 살? 깔아주면 누구 핸드 좋아? 그럼 누구 핸드 프린팅 같아요? 이제 사정봉이요. 재혁아. 이승훈 PD 뭐예요? 재혁아, 너 사정봉. 바다 코코넛 먹고 있어. 이승훈 PD 뭐예요? 발부봉. 누구요? 정선임 작가 누구예요? 누구 핸드 프린팅을 떠왔겠어요? 뻔하지. 잡상인 좀 빨리 내보내 설마. 아유. 안 산다. 안 사요 아저씨. 나가세요. 정말. 저한테 역시 얘기하라. 삼성 저한테 제품 안 사요. 얘기하라. 저한테 얘기하라. 삼성 제품 안 사요. 그러네. 나 이 전화기 이거 버리고 싶다. 씨발 뭐니? 감 존나 아니, 떨어져. 잘 읽고 있구만 지금 왜 그래 진짜. 자 어? 사정봉에 슬로우하게 잘 들어. 핸드 프린팅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분이 저 카페에다도 글을 올리셨어요. 미쳤네. 그 댓글들을 좀 몇 개 소개시켜드릴게요. 읽은 거 아니야 미리. 어. 당신 미리 읽은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안 읽어도 당연히 알아야지 이 양반은 그럼. 정말. 자 한 강기사님. 번만 기회를 더 줘요. 뭐 씨발 야. 그래요. 한 번 기회 더 줄게요. 다음번에 누굴 것 다음번에 같아요? 내가 또 다음번에 던졌는데 뭐 기회가 내가 준비가 안 됐는 이딴 소리 하면 여긴 패스할게. 이딴 소리 하면 마이크 내려버린다. 저 방송 보내주셨네요. 요즘에 몇 번 안 들었거든요. 네. 감을 잃어갖고 지금 완전 100%못 이런 따라오는 게 아니야. 없어. 내가 보기엔 감이 없어. 100%못 따라가겠는데? 방송을 꾸준히 들었다면 다를까 지금. 아니 나 열심히 들었어. 열심히 들었어. 근데 몰아서 듣고 막 이래서 그래. 자신은 나 서로 진짜 없어요. 다음에 꼭 살리고 싶다 진짜. 씨. 일단 네 그 마른 시간은 살리고. 내가 좀 30초만 만져주면 바로바로 촉촉해지는데. 유 과장님 그러면 안 돼. 그런 마음으로 들어서면 안 돼 타석에. 지금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 있어. 들어있어. 뭔가 해보려고. 요번에 LG가 망을 외졌는데 비우고 망을 비우고 당신들 밖에서 만났듯이 야구 어디 좋아하세요? 당연히 삼성이겠죠. 일하는 아니야 나 원래 롯데예요. 진짜? 예. 얘기 안 했나 내가? 그냥 부산에 젖을 먹고 자랐다고? 야야. 우리 엄마 부산이거든. 예. 바다 코코넛 먹더니 바로 롯 때린다. 롯데가 좀 발려갖고 요즘에. 예. 코리안 알겠습니다. 시리즈는 이제 뭐 회사 응원해야죠. 그래요. 회사에서 표도 나오고 이래요? 표 나오죠. 멋있다. 아 그리고 라이온즈의 그 운영팀에 계시는 분하고 네. 잘 알아갖고. 예. 저 표 주세요. 어디지? 아니, 두산인가요? 저는 두산인데 저희 집에 모시는 분이 삼성인데. 두산 표 줄 수 있는데 대신 삼성 쪽에 앉아요. 아니 삼성에 앉아야 돼요. 왜 그래요? 아니, 저희 집에 모시는 분이 아 삼성이라니까. 거기 가시니까. 전 매년 코리아 시리즈에 갔어요. 우리 팀은 나가지도 않았는데도. 어쨌든 뭐 저쪽 저 재수 씨는 삼성 쪽이니까 거기 표 주면 아주 딱 좋아하겠네. 네. 네. 오세요. 예. 야구 광팬. 그냥 자, 가면 돼요? 쉽진 않은데 쉽진 않은 사실 코리안 시리즈는 쉽지 않아. 근데 중요한 거는 승훈아, 재수 씨하고 KFC 앞에서 DMB로 너 볼 수도 있다. 너 그 사실은 염두에 두고 가라. 거기서 너 저 KFC 앞에서 치킨 뜯으면서 네이버 중계. 네이버 중계 너 볼 수 있다. 23만 4,324명과 함께 보고 있을 수 있어요. 배터리 충분히 충전하고. 아니 저 그거 가져갈게요. 충전기 가지고 가서 KFC에 요즘 꽂아도 돼요. 그래.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 자 다음은 아론 안님. 안씨야 성이. 에런 안. 안녕하세요. LA 근처에 세리토스 알아요? 제목이 왠지 음식이 멕시코 음식을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일. 브리또. 서유미는 모르는 게 없어. 응? 우리 서유미는 개미학기들도 잘 알고. 왜 저래? 쟤 왜 저러니? 쟤는 라디오에서 슬랩스틱을 한다. 좀 안 되니까. 자 보는 라디오 한번 해야겠어요. 안 되겠어 이 사람 때문에. 아론 안님이 제목이 정서임이야. 작년에 정서임. 김모텔님에 이어서 지난해. 아로나님의 한국 이름 은 뭘까요? 존나 궁금하죠. 미국 이름이 아론이야. 성이 안씨고 한국 이름 뭘 것 같아? 아무나 대봐 그냥.
아 여기서 한번 살려봐. 야. 그래. 아, 여기 기회 한번 공이 줬다. 갔다. 한번 살려봐. 골문이야 골문. 아무도 없어. 1대1 상황. 이거 아론이라면 아론. 이거 심사하면 나가는 거야. 1대1 상황이야. 골키퍼밖에 없어. 형 이거 심사하면 나가는 거야. 골키퍼가 심장을 왼쪽 무릎 꿇었어. 문이 되게 가까워 보인다. 갑자기 나가는 문이. 골키퍼 앞으로 지금 뛰어나오고 있어. 아론은 보통 그 이름을 가지는 애들 사람들은요 성이 안씨야 보통. 예. 나와. 얘가 나. 먼저. 얘가 야, 먼저. 뒷 얘기 아웃! 들어봐야지. 아니, 뒤에 끝까지 들어보자, 이름 끝까지. 들어봐야지. 세리토스. 예. 클리토스랑 좀 비슷하잖아요. 나가. 야 마이크 내려. 저 새끼 존나 관대해. 이승훈 존나 관대한 놈이야. 왜냐면 동네 형이잖아. 재혁 형이 그러니까. 우리 동네 선배, 동네 선배. 그러니까 아유. 그리고 또 학교 동기예요. 대학교 동기. 시설 나왔어요? 아니 대학교 동기. 우리가 쟤네 무시했었어 시설 저기. 영일 차이나죠. 차이나 뭐. 어쨌든 나는 뭐야 그 뭐 내시경 하고 오면 더 잘 될 줄 알았거든. 야, 얘 안 되네. 감각이 들풀려 갖고 지금. 감 없다 그러니까 변명으로 몇 회 안 들었다 그랬잖아 최근. 뻥이야. 시설 얘기 지난주에 했는데. 그거 어젯밤에 됐어. 어젯밤에. 가버려. 11시까지. 존나 뻥까지 치네.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어 내가. 아까 막 씨발. 최근 두 회는 듣고 오자 진짜. 야, 야 목소리 흔들리네. 서희민가 목소리 너 갈 흔들리네. 데가 없어 지금. 야 어디서 아니, 개구라를 어제 쳐? 여기 야, 쳐 형한테. 야 가서 한마 갖고 와. 야 뭐 한마 갖고 와. 한몫 나간다. 야 이씨 어디서 구라를 쳐? 원고 결정내기 어젯밤 삭발하네? 9시야. 야, 어젯밤 9시에 결정하고 내 9시부터 들었단 말이야. 삭불하네. 딱 걸렸어. 시설이 삭발아. 원래 시설이었어 저기는. 그 일본 저 AV 배우 중에 아사쿠라 유라고 있는데 여기 사쿠라 유가 여기 있었네. 유사쿠라. 앞으로 저 사쿠라 필이 유로. 나요. 오. 팔뚝도 그렇고. 그러니까. 팔뚝이 AV 배우. 주사바늘 자국도 있네 주사바늘. 팔뚝이. 훌륭합니다. 자 계속 이어갈게요. 그러니까 뭐 없는 거죠? 어쨌든 있어. 뭐. 안옴. 클리토리스 했잖아. 클리토리스. 아니, 올듯 안 왔잖아. 안옴. 아 미안해. 대실패. 아, 살려봐 그러면. 개망작. 이거 어떻게 살릴 거야? 나 아까 그 시설로 살렸잖아. 아니 아론의 한국인은 어떻게 살릴 거야? 어쨌든 뭐라도 살리면 지나간 돼.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자꾸 지나간 얘기래. 다음에 저 이승훈 쪽부터 물어봐.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런 집념이 있어야지 대기업에 입사하는 거예요. 아무나 대기업 입사하나? 정말. 그래서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이거야. 이 정도로 집념이 있어야 대기업에 이 입사하는 집념 거야. 때문에. 다음에 쟤부터 물어봐. 니들 원서 한 아우 진상. 왜 그래? 원서 한 10대장 써놓고 나는 왜 안 될까 이러지 마. 이 정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공평함을 그래요. 추구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페어한 분이야. 모든 국민이 정직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회는 동반. 안녕하세요. LA 근처 세리토스에 살고 있는 86년생 안바우라고 합니다. 이름 바우야. 그걸 어떻게 맞추나? 그걸 어떻게 이걸 맞춰? 봐. 야, 얘 읽기만 해도 웃기잖아요. 그걸 어떻게 맞춰? 정승임 작가 혹시 몇 년생이세요? 84년생. 구사요? 구사? 진짜? 에이, 구사인 왜 줄 나이 알았는데? 올리고 그래. 그러니까. 요새 올려치는 게 유행인가 봐. 연줄로 얼굴을 알아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유씨 얼바인 나왔다고 하시는데 제가 유씨 리버사이드도 있어요? 있죠. 진짜? 네네. 유씨 유씨 강변이야? 얼마보다 떨어져. 우리 바우 공부 열심히 안 했구나. 제가 UC 리버사이드 다닐 때 한인 클럽들끼리 같이 운동회도 하고 할로윈 파티도 같이 하고 해서 얼바인 쪽 사람들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리버사이드요? 리버사이드면 물인데요? UC 물. 아니 여기 왠지 그 클럽 이름은 물로. 물이야. 워터. 그러면 저 얼바인이 저 개미학기? 그러면 여기 리버사이드는 아르마딜로인가요? 뭔가요 그러면? 왠지 그쪽일 것 같아 비슷해. 얼바인 기숙사 앞에서 프레디 독점 되지 않을까? 그렇네. 차 오버나이트 했다가 벌금 폭탄 맞은 적 있습니다. 뭐 차 세우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차 주차를 해놓고 주차를 그냥 오버나이트 밤을 했다는 넘긴 거 거죠. 아니야? 네. 가끔 정서임 작가님처럼 이쁜 여자 이름을 들으면 나중에 딸 이름으로 쓰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안서임 이상한데? 서임은 좀 힘들겠네요. 안서임은 안 돼. 안서임. 안돼. 뭐 다른 상관없지만 아들이면 큰납니다. 본인도 인정하셨어요. 우리 바우 씨도 안바우 씨도 서임은 좀 힘들겠네요라고 너무 힘들지. 인정하셨습니다. 어떻게 저 안바우 씨 본 적 있어요? 아론 본 적 없어? 리버사이드 가본 적 없어요? 없어요. 아들 낳는데 뭐 서우 이렇게 이름 주면 큰일 나지. 아유 서운하지. 자 다음은 야 씨발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황보령님께서 그 얘기 알아요? 나 이거 직접 진짜 공중파 우리 지상파 방송에서 이 박소연의 러브 게임에서 들은 얘기예요. 성 얘기 나와서 그런데. 나왔던 얘기야? 이루 알죠 이루. 이루. 가수 이루.
에이 이 사람아 그 내가 해준 얘기야. 아니 나 직접 들었어. 차에 타고 가다가 운전하면서 들었다니까. 너도 들었나 보다. 못 들었죠. 네, 못 들었어요. 1부가 이제 박소연 씨 프로그램 나왔어요. 신곡을 갖고 나왔어요. 그 원래 그 성함이 조시잖아요. 네. 조잖아요. 아버님 조. 성함이 조. 태진아 씨 성함이 성함이 원래 조방헌이에요. 조방헌이죠. 방현 아니야? 조방헌. 헌이야. 자, 조 씨예요. 네. 박소연 씨 갑자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왜 근데 성까지 바꾸셨냐고. 그냥 루만 쓰고 성은 여기까지 말하고 자신도 실수를 깨닫고 바로 이루 음악. 그때 김찬웅 PD 죽고 싶었겠는데요? 김찬웅 PD 때가 아니었나? 아니 한참 전에 한 3, 4년 전? 4년 전? 뭐, 그런 비슷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조심해요 진짜. 너 심각하게 생각해? 마지막에 생각하고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거기서부터 한 10년 전에 가족 오락관 우리 한참 이제 고등학교 때 아이 열심히 그거 볼 유명한 때 거지. 왁자지껄 얘기하고 싶은 거지. 갈게. 아야 씨발 진짜 설마 진짜 왁자지껄이야? 왁자지껄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알아? 그거 다 알아. 전 국민이 다 알아. 왁자지껄은. 너무 여기로 씹혔다. 넌 정말 너무 아르마딜로 같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려라. 아 나 승훈이가 저렇게 똘레랑스가 있는 애인 줄 오늘 처음 알았네. 아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난 그래 동네 형 겸 그 대학교 동기라고 내가 진짜. 조용히 해 영일. 그래요. 자 마지막 사연 소개하든지 뭐 말든지. 마지막 사연 갈게. 황보령님. 야 황보령일까? 황보령님 아까 나왔다가. 황보령일까? 황보령. 황보령. 황보령 아닐까요? 아니, 보령 황보령. 약국집 셋째 딸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황보관 이런 것처럼 캐논 슈터 황보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분은 제목을 한자로 달아놓으셨어요. 더 이상 읽긴 힘들겠네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인 걸로. 자, 원령 황보령님 댓글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메일 주소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저 시네타운 9팀 CINETOWN 숫자 19 골뱅이 gmail.com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메일 늘 갈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 한 2-3번씩은 들어가서 읽는 것 같아요. 저는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한 스카 틈날 때마다 한 예를 들어서 혼자서 아이디어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나신다 그러면은 조 짜서 서른 명이서 조를 짜가지고 아이디어를 막 생각해서 보내주시면은 여러분 지금 아직 그 우리 그 과장님 이름 뭐지? 유재혁 과장이요? 아니 유재호 과장님 말고 차장님 가리온 차장님. 가리온. 우리 가리온 차장님께서 남겨주신 시내21 정기 구독권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한 장 남아 있어요? 아직 한 장 남아 있어. 여러분 조 짜가지고 재밌는 메일 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지금 남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특이한 잣잣에 특히 선물을 드릴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요런 잣잣은 요건 몰랐을 거다. 요런 잣잣.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영화 그래비티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주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9을 듣고 계십니다. 야, 줄거리 소개해 주세요. 와우. 한번 하고 재밌게 봤어요. 요즘 영화들 괜찮아 우리가. 그렇지 않니? 아니야 우리가 병신짓을 한 몇 번 한 대번 해가지고. 아 근데 그다음부터는 더 프리저너스 괜찮아. 뭐 화이도 뭐 나쁘지 않고 그래비티도 어우. 괜찮았어. 그 전까지 삽질했던 걸 생각. 우리가 사람들한테 감기를 보게 만들었어 이 사람아. 그 다음에 바로 스파이를 보게 했어 이 사람아. 자, 뭐 줄거리 굉장히 짧습니다. 영화도 짧아요. 90분짜리. 뭐 사실 여기 뭐 적혀있는 정서임 작가가 뽑아준 정보를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개요 SF 드라마 미스터리 스릴러로 돼 있는데 사실 이건 장르가 없습니다. 이걸 무슨 장르가 있어요? 이거 우주야 그냥. 우주야. 장르 없어. 장르 우주. 없습니다. 스페이스. 알폰소 쿠아론이야 이 장르는. 배경 우주입니다. 앞에 영화 시작하자마자 짧은 나레이션이 뜨죠. 이게 활자로 뜨는데 지구 밖의 우주 공간에서는 물도 공기도 없고 소리를 전달할 매개체도 없고 한마디로 생물이 살아갈 수 없는 상태다. 이런 약간 섬뜩한 그런 나레이션이 쫙 암전 화면 위에 깔리고 바로 시작합니다. 왜?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너무 짱. 개짱. 쩔죠. 자, 미국의 그 나사 관할에 있는 그 인공위성, 뭐 우주정거장이에요, 우주정거장 말하자면.
이제 고치는 설비를 맡은 박사가 있습니다. 스톰 박사, 산드라 블록이 역할을 했는데요. 연기를 했는데, 그리고 조지 클루니는 이런 과학자는 아니고요. 드라이버인 거죠. 말하자면 사실은 버스 운전사라고 스스로를 표현하는. 네. 그리고 또 그 옆에 이제 뭐 다른 팀도 한 명 더 있고요. 휴스턴에서 또 관제를 받아가지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영화에 등장하진 않지만 그 우주 발사체 이후에 뭐 어떤 그걸 수리하는, 그렇죠? 뭐 고장난 것을 수리하고 정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한참 수리를 하고 막 농담 떠먹기 하고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주에서 그 유영을 하잖아요. 네네. 우주 유영. 네. 천천히 떠다니면서 아주 여유롭게 작업이 진행됩니다. 서로 뭐 농담하고 옛날 와이프 얘기하고 뭐 시시껄렁한 농담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긴급 상황이 시작이 됩니다. 뭐냐면 근처에서 러시아 인공위성 하나가 네. 폭파된 거예요. 폐기 처분한 거죠, 러시아에서. 음. 근데 그게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주변에 다른 인공위성들이 폭발을 하면서 네. 그 파편들이 엄청난 속도로 네. 궤도 비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 중요한 건 같은 궤도에 있어서 바로 덮치게 된다는 거죠.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갑자기 비상이 걸리죠. 그래서 이 우주 비행사들이 네. 다시 그 이제 우주선 안으로 들어가는데 네네. 이게 보통 파편이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파편이 덮치게 돼서 네. 폭발합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우주인 한 명은 또 즉사하게 되고 그 와중에 산드라 블록은 자기가 이렇게 잡고 있던 끈이 끊기면서 날아가 버려요. 우주 공간으로 내팽개쳐집니다. 우주 미아가 되는 거죠. 네. 나 죽었다 이러고 있는데 기적적으로 이 조지 클루니가 구합니다. 산드라 블록을. 네. 그래서 둘이서 구해서 가는데 왜 선생님이 왜 이렇게 웃어? 웃을 내용이 아닌데 왜 웃지? 구했는데 왜 웃어? 선생님 왜? 자지 클루니 때문에? 저지 클룬? 자지 클루니. 저는 뭐 의도적으로 그러진 않았는데요. 자지 클루니에 대한 추억이 있나 봐요. 서임이 이제 큰일 났다. 자지 클루니. 서희미는 굉장히 우리 자지 클룬이 처음에 좋아하는. 프로그램 시작할 때마다 서임이가 이렇지 않았는데. UC 얼바인의 자지 클루니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리버사이드는. 리버사이드 갔을 것 같은데? 야, 내가 봤을 때. 진짜 양아치 같다 말하는 자지 거. 클루니? 리버사이드. 그런 생각 안 했냐? 왜 날 때려? 왜 그래? 정 작가 왜 그래요? 왜 PD를 구타하세요? 자지 클루니. 야, 김은종 진짜 양아치. 리버사이드에서 한번 좀 본 걸로, 물에서 한번 본 걸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한번 본 걸로. 그렇게 정리합시다. 야, 저렇게 희롱할 수 있냐 사람을? 아니 이 사람은 뭔 소리야 자, 지금? 줄거리 소개 해주세요. 자지 클루니가 구해줍니다. 어쨌든 구해서 이제 가는데 그 이제 그 소유주 우주선이 있는 데로 이제 갑니다. 네.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어찌저찌 해서 겨우겨우 갔는데 그 와중에 자지 클루니가 그만 내팽개쳐서 아까 산드라 블록이 당한 것처럼 그 꼴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산드라 블록이 클리프행어처럼 행온 딱 손을 잡아요. 조지 클루니가 손을 딱 잡고 있는데 그 딱 정말 고리 하나 가지고 버티고 있는데 네. 조지 클루니가 판단을 하는 거죠. 내가 계속 잡고 있으면 산드라 블록. 잠깐만. 샌드라 블록이라고 하든지 자꾸 산다 하지 마세요. 왜 자꾸 자지 클루니 완전 양아치다. 왜 그래? 이런 상황까지. 샌드라 블록으로. 샌드라 싫어. 산드라 블록으로 할래요. 우리 산드라 블록이 자지 클루니랑 같이 이제 손을 잡고 있다가 자지가 저기 트웨니원에서 누굴 제일 좋아해요? 산다라 박. 우리 자주가 결단을 내리는 거죠. 산다라 박다라. 뭐요?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섯 시 내고요? 저 새끼 저 무의식이 시키고 있다. 지금 굉장히 열받고 있어요. 우리 유차장이 이 새끼들이 이런 얘기하면서 지들은 이런 얘기하면서 나는 나름 콘텐츠가 있었는데. 아니 원래 회사에 직원을 데려다 놓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은 저희 회사에서 상상도 못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요. 언어들을 쓰고 계셔갖고 거기는 서약서 쓰잖아요. 우리 서약서 안 써요. 훌륭한 좋은 회사니까요. 회사입니다. 어쨌든 뭐 우리 산다랑 이제 자지랑 손을 잡고 있다가 자지가 결단을 내리는 거죠. 다 같이 죽을 바에 내가 희생하자 그래서 손을 놓습니다. 대신 그때 감동적으로 이 산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서 돌아가라고 의지를 심었죠. 왜냐면 그 전에 꼭 이제 얘기해 줘야 될 에피소드가 있는데 둘이 농담 따먹기 하면서 여유 있게 있던 시절에 네네. 인공위성 파편들이 덮치기 직전에 네. 이런 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자지가 산다한테 물어봅니다. 지금 이 시간이면 너는 고향집에서 뭘 하고 있었니? 라고 하니까 훨씬 좋아요. 예. 운전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나는 항상 운전한다고. I always drive. 왜냐하면 딸이 있었는데 그 산다 박사의 딸이 죽은 거죠. 우리 자지가 그래서 그 말을 또 굉장히 아파합니다. 그래서 산다는 딸을 못 잊고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죠. 마음에 묻은 거죠, 딸을. 그래서 계속 이제 딸을 잊기 위해서 계속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자지가 산다를 놓으면서 그 얘기를 하죠. 꼭 살아 돌아가라고.
그래 좌지는 바이바이 우주공간으로 사라지고 산다는 어째저째 정말 길을 쓰고 그 소유주 비행선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주선에. 네.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산다 혼자서 지구로 돌아가야 할 그 미션을 수행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혹시 고등학교 때 호기심 삼아 엄마 차나 아빠 차 운전해 보려고 한 적 있어요? 아 있죠. 네. 네, 그것만 해도 무섭거든요. 우주선이에요. 차가 아니라 소나타 2가 아니라 이거 우주선이야. 소유주나 소나타나 뭐. 같은 소자네요. 이게 또 뭐냐면 이 자지는 비행사인데 네. 우주 비행사고 네. 산다는 비행사가 아니라 닥터예요, 닥터. 음. 그러니까 이 비행에 대해서 모르는 건데 기초적인 6개월짜리 시뮬레이션 훈련만 받은 거예요. 네. 정말 이 책으로만 본 거야. 말하자면 오락만 한 거야. 그런데 이제 희망을 잃고 결국은 못하겠다 싶어서 생을 포기하고 있는 와중에 자지가 들어와요. 쑥. 자주는 쑥 들어오더라고요. 잠깐만. 쑥 들어왔나 아니면 몇 번 치고 들어왔나? 몇 번 치고 들어왔어요. 몇 번 치고 들어왔어? 그랬나? 제 기표에 따르면 침 바르고 들어온 거예요. 좌지가 쑥 들어가지고 아 진짜 곱비려. 침 바르는 건 뭐. 침 바르다가 존나 창피해. 나이가 몇 살인데 침을 바르니 진짜. 더러워. 오늘 노루표 너무 봤어. 왜 내가 하면 돌았다고 그러면 뭐야 이쯤에 아니 이 과장님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그 주제 사람하고의 책 못 보셨어요? 봤어요. 우선 눈 뜬 사람이 병신이에요. 그런 사람이 영신이에요. 잠깐만 지금 이 방송도 우리 그 박성권 집사님 듣고 계신 거죠? 우리 박민아 양 박민아 양. 아버님. 미나 아버지. 그래요. 우리 미나 양은 지금 신혼여행을 즐기고 계실 거예요. 어쨌든 어딘가에서. 시작했으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네, 좌지가 쑥 네, 들어와요. 네. 쑥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랍니다. 싼다는. 흠칫. 놀라죠. 쑥 들어오니까 뭐 당연한 반응이에요. 항상 흠칫 놀랍니다. 좌지가 희망을 줍니다. 좌지는 항상 희망을 주죠. 그럼 희망의 상징이지. 그럼 희망을 주고 그럼. 생명을 주죠. 그럼 좌지가 생명을 주고 떠납니다. Wake up! 일어나라. 근데 이제 이게 판타지인 거예요. 그냥 환영이었죠. 일루전이 이제. 일루전.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산소 수치를 낮춰놓거든요. 그 저산소증으로 인한 환각 증상인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네. 정신 차려 보니까 이제 좌지는 다시 나갔어요. 항상 그렇죠. 정신 차려 보면 나가 있어요. 나갔습니다. 좌지 나가고 이제 싼다가 마지막 정답 메타포예요. 정신 차려 있으면 차려 정신 차려 보면 나가요. 그럼. 막 그러고 그것이 알고 싶다 가끔 보세요. 제가 정신 차렸을 때는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지금. 가끔 이렇게 목소리 내는 거 되게 잘한다. 이제 몸 팔아서 방송해요 저. 아침에 연기하는 거 못 들어보셨어요? 몸 팔아서 방송해. 몸 팔아서. 아 그거는 그 회당 1,000원씩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야, 기부 저 사람 뭐 살신성? 설신성 회사를 위해서. 그거 다 모으면 얼마인지 아니고 벌써 1년을 했는데 나름 꽤 된다. 아 그러고 보니 팀원에서 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기부해야죠. 그렇죠. 어. 아니 100만 원 빼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 저한테 들어와서 저한테 제가 100만 원을 빼서 근데 죄송하지만 좌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굉장히 민망하고 기부가 좀 더러워지는 기분이니까 그 좌지 얘기 끝난 다음에 합시다. 어우 씨발 제 얘기하니까 갑자기 누가 기부금에 침 바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어우 씨발. 아우 너는 침 발라놨어. 저 새끼는 이렇게 타이밍을 정말. 야 받는 사람 얼마나 기분 나쁘겠니? 어느 단체든. 하여튼 그 소유주에서 제가 정신 차렸을 때는요 이제 좌지는 나가고 없어요. 잠깐만 그 시네타운 19 gmail@gmail.com으로 물론 이제 각자 기부처를 원하는 곳이 있어요. 이미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이곳에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있으면은 메일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그 중에 한 분을 또 뽑아서 할 수도 있으니까. 정말 기부하면서도 더럽게 느껴지네요. 근데 졸라 더럽다. 그래서 기부처를 밝히지 않는 걸로. 왠지 침 발라서 기부한 이 느낌. 그래서 하여튼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나가고 없고 혼자서 이제. 근데 이제 지구까지 돌아갈 필요는 없고 저쪽에 보니까 그 중국 말하자면은 그 우주 천공이라고 하는 그 일종 우주 정거장이죠, 그렇죠? 세워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소유주를 탁 폭파시켜가지고 거기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네네. 지상에서는 먼 거리지만 여러분 알겠지만 여기 진공 상태가 아니라 공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항을 안 받으니까 또 금방 속도도 빠르고 금방 갈 수 있죠. 그래서 한 방에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만큼이라도 벗어나면은 바이바이예요, 바이바이. 그렇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경로를 수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정말 초점을 맞추고 한 방 쏩니다. 근데 당연히 그 먼 거리에서 정확하게 박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짝 비껴 나가려는데 거기서 그냥 휙 뛰어내려요. 정말 기차에 뛰어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주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싸죠 진짜 그때는. 싼다가 내가 괜히 싼다라 블록을 캐스팅한 게 아니야. 쌀 것 같더라고 진짜.
잘 쐈어. 자기가 캐스팅했대 미친 새끼. 좀. 잘 쐈어. 제가 안 했나요? 제가 안 했군요. 우리 산다가 잡습니다. 천공의 그 끄트머리를 탁 잡고 천공으로 들어가요. 잡았다 그런 것도 왠지 좀. 아, 요즘 또 잡나요? 뭐요? 저요? 침 바르고 잡는다? 침 바르고 잡는다? Are you catching your daughter? 예, 잡혀줍니다. 그래요. Catch me if you can. 잡을 테면 잡아봐. 우리 딸 산다라가 딸이잖아요. 누군가 이 딸. 그렇지. 잡습니다. 아들은 아니지. 딸이 확실하게 잡아버려요. 딱 잡고 이 산다가 천공으로 들어가가지고 근데 가보니까 계기판이 전부 중국어예요. 씨발 미국 사람인데 막 이것저것 눌러봅니다. 정말 그때 내가 진심 감정이 100% 씨발 욕 나오더라. 아니 개새끼들. 근데 아니 우주에 정말 나왔으면 가슴에 손 영어로 얹고 써야지. 정말 못 알아봤어요. 그 버튼이 뭔지. 아니 장난해요 지금? 그래요? 욕 나오는데? 그래요. 김은종도 외고 중국어를 전공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중고등부는 4년 공부한 김은종도 모르는 거를 그럼. 썬드라 블록이 알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지. 아니 우주까지 나왔으면 영어로 해놔야지. 망고 중국 사람들 자존심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국 새끼들. 평공을 이거저거 눌러보다가 어떻게 그래도 이제 찾습니다. 점화 버튼을 찾아가지고. 근데 이게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이미. 그게 이미 그 자동적으로 스타팅이 돼가지고 지구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산다가 거기서 몸을 고정시키고 대기권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지만 대기권으로 들어갈 때 엄청난 마찰열이 발생하잖아요. 그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공기가 있는 상태로 들어 물질이 다르니까 그 마찰열을 견디고 결국 지구로 무사 귀환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대단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무슨 자격증 하나 줄 수 있다면 당신에게 줄다리라는 자격증을 줘. 줄거리의 달인. 야 씨발 이 영화 솔직히 말해서 20초면 끝나는 영화인데 이거를 지금 야 사람아. 괜히 크리에이터가 아니야. 샤즈도 있지. 싸지. 캐칭이어 도타 나오지. 줄거리의 달인인 걸로. 이제 PD 소설만 잘 쓰면 다 잘해. 아유 그럼. 아니 소설보다 시나리오. 그래요. 다음 작품은 좀 낫겠죠. 김은정 PD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와 충격이었네요. 저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2D의 아주 작은 극장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거의 말하자면 최악의 상황에서 봤고요. 네네. 제 주변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3D IMAX로 봤더라고요. 네. 특히 제 옆자리에 앉아 있는 지금 컬투쇼를 하고 있는 강태호 PD는 네. 3D IMAX로 보는데 안경 주잖아요 들어갈 때. 네. 안경을 주면서 왜 키 밑에는 안 준 거야 그러더라고요. 아니 정말 어지러웠나 봐 3D IMAX로 봤는데 근데 왜냐면 2D로 작은 화면으로 봐도 이게 네. 화면이 울렁거려요. 장난이 아니잖아. 네. 와 박수를 정말 쳐주고 싶더라고요. 제 평생에 최고의 영화라고는 할 순 없지만 오프닝 씬이 최고인 영화라고 저는 그냥 주저없이 지금 이 영화를 꼽고 싶어요. 100개 중에 하나인가요? 최고 오프닝신 영화 핫 100 중에 하나야? 79위? 그러네요. 난 정말 계속 궁금한 거야. 도대체 그것도 최신 영화 백선주. 백순 이게 올드 영화는 아니야. 저는 빠져. 히치콕 영화 이런 거 빠진다. 이런 거 빠진다. 전함 포테킨 이런 거 빠진다. 아니 난 진짜 계속 궁금했어. 오프닝 씬에서 컷이 도대체 언제 바뀔까 계속 궁금한 거야. 그게 안 바뀌더라고. 나도 궁금했는데. 와 원씬 원컷으로 응. 그냥 원테이크로 가는데 중요한 건 원테이크로 가는데 서편제의 원테이크가 아니야. 가만히 있는 원테이크가 아니라 원테이크인데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역동적이게 찍을 수 없어. 컷을 아무리 나눠도 이거보다 역동적이게 찍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컷으로 수천 컷 쪼개 찍은 것만큼 역동적으로 찍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롱달. 롱테이크 달인. 그렇지. 롱달이야. 알폰소 쿠아론 제가 롱달 자격증 하나 주고 싶네요. 우리 롱 조지. 야, 내가 또 얘기해 줄까? 상암동 박정호님이 지난주 목요일에도 문자 보내주셨어. 나도 받았어요. 작작하라고. 아니 근데 그 박정훈님 정말 저희 거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시는 줄은 몰랐네. 아니 근데 박정호님은 평소에 뭐든 다 보시고 뭐든 다 듣고 이러신 것 같아요, 진짜. 야. 안 본 것도. 그때도 왜 우리 영화 얘기했더니 최근에 본 영화가 없었는데 다 봤잖아요. 근데 우리 이 상황에 박정훈님이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받은 금요일날 밤 8시 36분에 받은 문자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소개해 주나요? 여러분의 느낌이 어떨까 굉장히 궁금해요. 소개시켜드릴게요. 상암동에 우리
잠깐 우리 텀 좀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롱 잘지 하다가 갑자기 본부장님 얘기합니까? 갑자기? 뭐 하여튼 우리 어쨌든 갑시다. 눈빛이 형형한 상암동의 박정희님께서 단언컨대 대한민국 지상파 본부장님 중에서 제일 잘생겼어요. 단언컨대. 이 사람아 CNN도 이겨. 뭔 소리야 무슨 대한민국이야. 정말로 잘생겼어요. 전 세계 키도 한 182. 네, 훤칠하시고 전 세계 멋지죠. 제작 본부장 중에 가장 잘생긴 그런 오케이. 분이 있는 걸로. 자, 헐 방송에서 내 얘길. 난 너희들이 프로그램 잘 만드는 걸 바랄 뿐. 점점점점. 정말 죄송하네요. 정말 죄송하네요. 야, 사죄드립니다. 야 일단 좀 뭘 잡아라 좀. 잡고 반성해라. 내 딸 어디 갔니? 이 프로그램 들을 때마다 위태위태하지만 제이 쿤종 승훈 너그들이 SBS 라디오의 미래라고 생각해서 미래가 그래비티야. 미래가 롱 됐네 롱. 미래가 그래비티야. 미래가 롱 앤 롱. 2% 하자고 한 거야. 좀 어떻게 해야 돼? 야 슬픈 음악 좀 깔아봐. 아까 아다지오라도 좀 깔아봐. 아까 롱이 아니라 우롱이었던 걸로. 참 슬퍼져. 공중파 방송사 PD가 가져야 할 책임감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우리 사회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말겠다는 사명감. 개똥 철학이라도 이런 거 신경 쓰며 프로그램 만드시길 최소한 부탁해. 다운그레이드는 시키지 말아야 될 텐데. 아무튼 잘 듣고 있다. 수고해라. 크크까지. 야 어떻게 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그 여러분들이 그 일반 회사 계시는 분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본부장이라고 하면 다른 회사 가면 상무급이에요. 상무급. 전무 상무 요쪽. 그쵸, 요거죠. 임원이죠, 임원인데 보통 이렇게 저희 같은 아직 저희 셋 다 평사원이거든요. 평사원. 여기 좀 뭐 차장 그- 나부랭이도 없지. 평사원들이. 전무님이 사원한테 문자 안 보냅니다. 문자 보내나요? 거기서 아니요, 그 잘안 회사에서는? 보내시죠. 예. 쉽지 그 않아. 밤에. 근데 요즘에 저런 거 굉장히 회사에서 약간 이렇게 인커리지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뭐 그래서 카톡 같은 거 인커리지. 이제 저 보시고. 유과장님 지금 박정훈 본부장님을 지금 네. 우리가 지금 아니 그래서 이걸 왜 폄훼하려고 그래? 박 본부장님의 애정을 왜 트렌드를 물타기 감도 해? 없고 왜 물타기 하냐고? 지금 트렌드 최근에 잘 따라가신다. 왜 그래? 우리 회사 보도본부에 계시던 어. 저 백수영 국장님이 저 삼성전자 전무로 진짜로 가셨거든요. 맞다. 그분이 회사 문화를 바꿔놓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진짜 좋은 분이 진짜 훌륭한 분, 백수영 아, 국장님 왜 훌륭한 그래 분인데. 재혁이 형? 왜 폄훼하려고 네, 그래 우리 박 본부장님의 애정과 열정? 아니 나는 그분 굉장히 트렌드를 잘 아시는 감각이 있다는 그 말씀을 그러니까. 하시고 아니 우리는 그 정도 가지고 저기 배고파요. 이분이 유일무이하다. 그런 트렌드 따위는 없어요. 아. 이분만 그러는 거예요. 아우, 이렇게 가야지. 그럼 다들 이러고 있으니까. 미안해. 정말 오늘 처음 왜 하잖아. 그러니, 정말? 처음 하잖아. 어? 이런 왜 방송. 그래? 하늘엔 새만 있는 게 아니고 바다엔 물고기만 있는 게 아닌데 내 마음속에는 박정훈 본부장님밖에 없단 말이야. 우유 빛깔 박정훈. 이런 것도 잘 쳤잖아. 이런 것도 해줘야지. 시리에 쳐서. 우리 대기업 대금만 이런 거 배우죠. 오리엔테이션 잘 됐어. 그러니까. OJT. 박수를 안 치면서요? 박수를 안 치면서? 박수 치는 거야? 박수 치면서 해야지. 대기업은 이렇게 아니야? 아. 그 삼성 박수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이런 거요? 아 그런 요즘에 안 해. 컨트리 갖고 너무 그런 거라고. 네. 그거 모르죠? 어떤 거예요? 삼성 박수. 삼성 박수란 게 있어요. 삼삼삼 이렇게 아 치나요? 마지막에 항상 야 같은 거 삼삼삼? 해요. 우유 빛깔 박정훈 야 우유 빛깔 이런 거 합니다. 대단한 건 아니었고요. 옛날에 이거 길었거든요. 옛날에 대단한 건 아니었네. 길었거든요. 야야야 이런 거 했는데 요즘 야야야 짧게 요즘 짧게 합니다. 그냥 예. 자수로 할게요. 우유 빛깔 박정훈 찬. 견과류 많이 드시기 나랑 바랍니다. 훈종이는 이런 거 너무 딱딱 맞는다. 좀 딱딱 맞아. 야 근데 난 이 장문의 메일에서 이 두 가지 단어가 마치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왜 매지가이처럼 슉 떠오른다. 내 심장을 후벼파고 있어. 두 가지 단어가 뭐냐면 책임감, 사명감. 어떡하지? 어떡하지? 업그레이드. 어떡하지? 자 영화 얘기 먼저 하죠. 어쨌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박정훈 본부장님. 윤용필님 계속 얘기해 주세요. 어쨌든 오프닝 씬만으로도 이 영화는 볼만한 가치가 있고요. 이 영화야말로 진정 원래 쿡TV에서 다운받아서 보실 영화가 아니에요. 집에 뭐 텔레비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뭐 정말 말하자면은 정직한 거 좋아하시는 그분이라면 모르겠지만 웬만한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집에서 텔레비를 보지 마시고요. 꼭 극장에서 보시길. 그리고 저처럼 2D로 보지 마시고 기왕이면은 IMAX나 아니면 3D IMAX로 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그 이거를 지금 4D라는 얘기, 4D도 있다는 얘기가 네, 있어요. 있죠. 4D 있어요. 혹시 이 중에 4D 보신 분 전 있어요? 4D로는 안 봤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4D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니 도대체 언제 4D가 실현될 그 어떤 그 씬이 어떤 씬이냐. 그러니까 마지막에 왜 물로 들어가는 씬은 물 튀길 수 있잖아요. 그거 말고 뭐 어디가 4D가 실현될 만하니 그랬더니 산소가 CO2가 막 늘어날 때 산소가 없어지는 그런 4D 작용이 있다고. 뻥치지 마.
영화관에서 공기를 빼. 거기서 영화관에서 공기를 쫙쫙 빼고 CO2 막 넣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좌지가 환영으로 나오잖아. 진짜 환영이 막 보이는 거야. 유일하게 그 물 튀기는 장면하고 산소 없어지는 이 두 장면을 위해 4D로 한번 보라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영화는 극장에서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네요.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그 내러티브가 아까 이재 PD가 줄거리 굉장히 재밌게 막 살을 붙였는데 네. 사실은 우주에서 미아가 될 뻔하다가 귀환하다. 끝이야. 한 줄이에요. 한 줄짜리 스토리인데 이거를 90분 동안 물론 길진 않아요. 근데 90분이 그렇다고 짧은 시간 아니거든요. 그게 또 90분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ISS가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그게 걸리는 시간이 90분이잖아. 90분이에요. 거기 그렇죠. 나오죠. 그거에 시계. 맞춰서 그렇죠. 알람을 맞추잖아요, 타이머를. 거기에 94분인가 정확하게 그렇게 나오죠. 어쨌든 그 한 줄짜리의 그 시나립스를 가지고서 한 줄짜리 줄거리를 가지고서 이렇게 뚝심 있는 영화를 만들어냈다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알폰소 쿠아론의 전작들 보신 거 있으세요? 이투마마. 이투마마 다들 보셨죠? 뷰티풀 뭐 뷰티풀도 있고. 해리포터 아즈카반의 죄수 나는 이 사람이 만들었어. 나는 몰랐어. 해리포터는 못 그거 봤는데 봤는데 이 사람이 위대한 유산도 만드셨어요. 저 그거는 봤어요. 난 많이 봤네 이 사람 거. 많이 봤어. 은근히 많이 봤어. 해리포터와 아주 까만 여죄수라는 영화. 잘했어. 하나 했다. 힘봐. 예, 맨. 그래 야. 밥값했어. 야. 해리포터 아주 까만 여자수. 기다리고 있었네. 오래 기다렸어. 내가 봤을 때는. 그러게. 아유 준비했네. 역시 아유. 믿어주면 어. 한다. 리듬에 하나 보다 더 보면 해줘. 뭐. 하나 더 해줘. 너 잘 생각해. 잘 생각해.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 1루타 쳤잖아. 무리하게 도루 시도하는 거 여기서 옳지 이루타 않아. 박용택 정도, 박용택 어. 정도는 해줘야지. 공중 해봐. 공중 이게 두 번 펌블했다고 어. 거기서 2루까지 뛰면 매트리스 레볼루션이 있잖아요. 뭐라고? 매트리스 레볼루션. 애매하다. 매트릭스. 매트릭스. 레볼루션. 레볼루션. 그거 또 패러디한 영화 제목이 있어요. 뭔데요? 뭐 또 매트릭스 뭐 이런 거 매트릭스? 나오겠지. 내 몸 로션. 실패. 이게 안 웃겨? 이게 안 웃겨? 야, 장난 아니야. 내 몸 로션이 안 웃겨? 차라리 나는 아유. 매트리스 레볼루션이 훨씬 웃기겠다. 아유. 내 몸 정말. 로션이 안 웃겨? 아니 1루타 자, 치고 나갔으면 바닥 코 드세요. 기다리고 있지. 네. 거기서 왜 무리하게 주루사를 당해. 무리하게 가다가 최재훈이한테 잡히니? 어. 아유 정말 아깝네요. 안타깝네요. 그래서 임재철처럼 이대영이 홈까지 뛰길 바라고 있었던 거야 이 사람들. 진행하세요. 그러다가- 이정원 PD. 예. 그래 의지 PD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넌 너무 소설을 많이 읽었구나. 뭐냐면 우리가 보는 영화들은 지금까지 본 영화들 다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설. 이건 시입니다. 시. 시예요. 시. 한편의 시. 책도 저는 이제 실용서는 아예 안 읽거든요. 아예 안 읽고 뭐 책을 1년에 한 5, 60권 정도 읽는다고 치면 실용서는 정말 아예 안 읽고 소설만 봐요. 소설. 실용서라는 건 뭐예요? 그건 제가 말하는 실용서는 소설 외에 다 실용서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 그래요. 제가 이상한 생각하는 분류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설 외에 다른 건 다 실용서예요. 그럼 시집도 실용서. 시 빼고요. 아니 지금 소설 빼고 다 실용서라며. 저는 항상 그런 에세이 식이에요. 빼야죠. 저는 항상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소설만 보는데 가끔 시를 볼 때가 있어요. 가끔 누가 선물해주거나 이럴 때 네네. 보는데 보면 그 신선하죠. 소설보다 시를 보면 그 장황한 수사와 논리와 설득을 읽다가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읽으면 깜짝 놀랍니다. 똑같은 영화예요. 우리가 그동안 본 영화들은 모두 다 소설인 거예요. 근데 그래비티라는 이 영화는 한 편의 시예요. 아주 아름다운 시. 뭐 제 감상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시 중에서도 진짜 하이쿠 정도의 정말 간결한 시. 그 고은시의 시 중에 별똥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것도 우주 영화니까. 올커니, 네가 나를 알아보누나. 여기 시 전문이거든요. 별똥 별이 아니에요, 제목이. 별똥. 별똥 고은 올커니, 네가 나를 알아보누나. 마치 영화 같은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저 깨끗하게. 가을만 되면 우리 고은 작가님은 맨날 후보에 자꾸 오르는데 오르시는데. 언제 되는 겁니까? 도대체 후보만 지금 20년째 누가 그분을 알아볼까요? 올커니. 아니 후보 20번 하면 이제 그만 후보 올라가면 안 되나? 안타깝네요, 진짜. 아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 우리나라에는 도대체 언제 노벨문학상 최초의 수상자가 태어날까요? 저도 노벨문학상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를 가지고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리뷰를 하는 게 사실은 불경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 영화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장엄한 걸 봤을 때 우리가 왜 말을 읽는다고 그러잖아요. 말을 읽는다고 그러잖아. 이 영화가 바로 저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한다. 말할 필요가 없다. 넌 항상 그래. 저는 이 영화 관련해서 제가 되게 자주 쓰는 표현 중에 너무 웃기거나 너무 막
되게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이렇게 들었을 때 이 새끼는 미쳤어 이런 얘기 제가 자주 하잖아요. 이 새끼는 돌았어 미쳤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이 영화를 보고 했던 얘기가 정확히 그거예요. 이 영화는 미쳤다. 미쳤다고 맞아, 표현할 수 없어요. 봤어요. 그냥 끝이야. 이 영화에 대한 한 줄 평은 이 영화는 미쳤다야. 미쳤어. 이런 영화를 이만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건 정말 와 대단한 행운이 아닌가. 그리고 정말로 저는 용산에서 봤거든요. 용산에서 보지 마세요. 꼭 왕십리 아이맥스에서 보세요. 사실 우리나라 아이맥스는 저 왕암액이 좋다 그러더라 다들. 왕암액이 좋은데 사실 우리나라 진짜 아이맥스는 63빌딩에밖에 없거든요. 63빌딩 아이맥스만. 근데 거기서 영화를 상영해 주질 않으니까 이 영화 꼭 왕십리 아이맥스 가서 보세요. 이 영화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영화.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너 지금 7말 했어. 두말할 거 없다 그러면서 이제 비판을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꼭 두 가지의 책을 읽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다치바나 다카시의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치바나 다카시의 우주로부터의 귀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우주 비행사들 미국 우주 비행사들을 쭉 인터뷰해서 엮어놓은 책인데 그 책하고 그 다음에 문라이트 마일이라는 이타가키 야스오의 그 만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라이트 마일의 첫 번째 에피소드 아까 뒤에까지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첫 번째 에피소드가 정확히 이 스페이스 데브리. 그러니까 스페이스 데브리라는 게 이거 우주 쓰레기잖아요. 우주의 그 뭔가 인공위성의 잔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스페이스 데브리라고 하는데 그 스페이스 데브리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 에피소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라고 추천드리니까 그 문라이트 마일을 보라고 추천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영화가 그냥 모르고 봐도 충분히 좋지만 그런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보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학적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문라이트 마일 정도 보시고 보면 좋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아쉬움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자면 제가 이제 우주로부터의 귀환이라는 책을 정말 감명 깊게 읽었어요. 얼마나 감명 깊게 읽었냐면 그 책 마지막 장을 덮자마자 이 책은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을 정도로 정말 감명 깊게 읽었거든요. 그 책 내용에 보면 우주 비행사도 약간 등급이 갈립니다. 뭐냐면 여기는 지금 정확히는 사실은 우주가 아니잖아요. 지구 그렇죠. 인력권 내니까 600km라고 나오는데 600km 사실 좀 이상한 부분인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는 사실은 대기권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성층권 뭐 해서 쭉 가다 보면 대기권 아니고 인력권이죠. 그러니까 지구 인력권 이내니까 제2속도인가 그게? 그러니까 뭐 성층권 다음에 무슨 전리층 뭐 이런 식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지구 인력 내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우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주 비행사들도 보면 저 선의 비행을 한 사람 아니면 선의 비행을 못하고 ISS만 갔다 온 사람 달까지 간 사람 달에서 유영을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의 그게 약간 말하자면 등급이 갈리는 레벨이 다르다. 야 이소연은 어디까지 간 거야? 이소연은 SBS 거 같죠. 이소연은 사실은 우주 관광객이에요. 뭐 이거는 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지금 돈 내면 갈 수 있어요. 아 진짜? 네,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돈 내면 갔다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로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은 이승훈 PD는 그 SBS에서 우주인을 뽑는 선발대회를 했어요. 아 본인이. 네, 저는 우주로부터 귀환이라는 책을 읽고 우주는 꼭 가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 시험 칠 때 쳐가지고 제 생각에는 너 말 많아서 떨어졌어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그러면. 그냥 얘기하는데 통신 장애인 줄 알아. 야 이 새끼 안 되겠다. 이 새끼만 들어가면 통신 장애가 와. 안 돼 탈락. 이 새끼 완벽했거든. 좋은데? 체력 뭐 지력 뭐 언어 완벽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떨어졌어. 제 개인적인 경험하고 결부시켜서 더 오늘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그 시험 과정이랑 이런 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주 비행사가 된다. 어쨌든 간에 아까 얘기로 좀 돌아가면 우주에서 야외 유영을 한 사람과 아닌 사람이라든지 이런 게 그러니까 우주선 안에만 타고 있는 비행사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달에 내려가는 사람. 그러지. 그런 사람들의 경험이 전혀 다른 경험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 새끼는 몰라야. 아니, 똑같이 우주 비행사가 아니에요. 내가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 네. 나는 원래 음모론 같은 걸 잘 안 믿는 사람인데 네. 달 착륙 음모론은 네. 되게 믿음이 가더라. 나 원래 잘 안 믿는 사람인데도 왠지 미국에서 달 착륙을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그거에 어떻게 대해서, 생각해요, 이승훈 저는 PD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이제 소련하고 경쟁이 미국하고 치열했지. 경쟁을 했잖아요. 정말 근데 미친 경쟁. 소련에서 처음으로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리면서 미국인들이 받은 충격은 대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급했죠. 우리나라에서 말하자면 북한 연평도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정말 소련이 우주에서 우리를 공격할지도 모른다 그 공포가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선 빨리 우주에 뭔가 소련을 능가하는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안 되면 좆되는 느낌.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때는 못 갔다.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굴하다. 그때는 촬영이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못 갔는데 압도하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현실적 필요 때문에 일단 못 갔지만 갔다. 그거를 왜 그분이 찍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누구? 갑자기 스페이스 오디세이 스탠리 큐브릭이 찍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영상을 페이크 영상을 그거를 스탠리 큐브릭이 제작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유머 이런 게 있어요. 스탠리 큐브릭이 고증을 중요시하잖아요. 달로 가서 찍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 저 스탠리 큐브릭 형은 사이즈가 있어. 어쨌든 간에 저는 로켓을 롱 스탠리 로켓을 씨발 뭐 달로 가 그냥. 롱이야 로케이션을. 우롱이야 스탠리. 스탠리는 롱. 개인적으로는 그때는 못 갔을 거다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 있다니까. 내가 음모론을 정말 안 믿는 사람인데도 네네. 그거는 믿음이 안 가. 못 갔을 것 같아 왠지. 그 후에는 갔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영화 근데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그 우주로부터의 귀환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직 그 경험을 못 해본 건데 지구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경험은 못 했거든요. 말하자면 여기서도 보면 지구가 굉장히 크게 나오잖아요. 근데 달로 가는 비행사들은 그 지구가 그 한눈에 안 들어오던 지구가 점점 한눈에 들어오면서 저 멀어지는 우리 달처럼 근데 우리가 달 보듯 그 보이는 거죠. 우주 공간의 정막이라는 게 까만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까만 곳에 파란 구슬 하나가 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한편으로는 되게 이게 아름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연약해 보이는 그 느낌 있잖아요. 내가 저곳에 진짜 이곳에 우주에 저 하나의 파란색이 있다는 건 기적이구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은 못하고 이거는 사실은 지구 인력권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라서 그 우주로부터의 귀환을 읽고 제가 그 느꼈던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우주에 가면 특히 우주선 선의 유형을 한 비행사들의 경우에는 신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은 무조건 그러니까 우주 비행사들이 그게 기독교적인 신이건 아니면 그런 신이 아니건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이건 아니건 간에 우주에 딱 나가는 순간 신이 없다는 생각은 도저히 할 수가 없대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사고의 내용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런 그 우주로부터의 귀환을 읽고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경험을 못해서 저는 사실 그 경험을 하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그 경험을 하게 될 줄 알고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그 경험은 만족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퍼펙트 하지만 슈퍼 퍼펙트는 아니었다. 그다음에 아니 활자가 영상화됐을 때 네. 활자가 이긴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못 이겨요 활자를. 그 충격적인 경험만은 못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이제 아무래도 고증적으로 어설플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뭐 영화적 그 한계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그 ISS는 350km에 떠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 창공. 이 영화에 보면 600km에 떠 있다고 나와요. 그러면 600km에서 350km로 내려가려면 우리는 보통 내려가는 게 그냥 직선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직선으로 못 내려가잖아요. 로켓 보면 선에서 가지. 직선으로 쭉 올라가다가 이제 점점 곡선 비행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350km를 돌려면 600km에서 속도를 떨어뜨려 가지고 점점 아랫궤도 이렇게 내려와서 350km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불가능한 거고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스페이스 데브리가 엄청난 속도로 우주선을 습격을 하잖아요. 그게 한 번은 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속도가 빠르면 그 궤도를 또 돌 수가 없다는 거죠. 한 번 그 궤도를 돌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다음 궤도로 올라가. 이게 그 원자의 뭐 전자의 들뜬 상태하고 비슷한 건데 점점 그러니까 우주선이 지구를 탈출하려면 그 초속 11.1km라고 하는 그 지구 인력 탈출 속도를 넘어서면 그때 그 궤도가 제일 속도 마지막 궤도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완벽한. 그리고 사실은 이 영화에서 되게 핵심되는 부분이 산드라 블록이 삶을 포기하려다가 희망을 갖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우주인 시험을 볼 때를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너 만약에 동료가 약간 명령받지 않은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하겠냐? 라고 질문을 해요. 거기서 정답은 바로 위에 보고하겠다라고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생각이 없었는지 일단 동료를 설득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새끼 영화 많이 봤네 이러면서 탈락! 하루 탈락이지. 그러니까 그런 여기서 보면 왜 삶을 포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주 비행사의 경우에는 교육을 엄청나게 받기 때문에 정신적인 부분, 특히 정신적인 부분을 굉장히 그 과정에 대해서는 우주 형제라는 만화에 좀 잘 나와 있는 편인데 그런 교육을 엄청나게 받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삶을 포기하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킬로그램당 8억에 지구에서 우주로 뭔가를 보내는데 물건을 보내는데 드는 비용이 킬로그램당 8억 정도가 든다고 들었어요. 그럼 60kg면은 60kg면 400억이 드는 거야. 480억이야?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8억이 드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내 몸은 내 몸이지만 내 몸이야. 내가 삶을 포기하는 순간
지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신적인 그런 교육을 그래 엄청나게 받는 건데 만약에 그런 약점이 있다. 만약에 산드라 블록 같은 약점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주 못 갑니다. 그냥 연습생으로 있다가 아까 그 나사에 있는 우주 연습생 중에 우주에 못 가는 우주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정신적인 결함인데 우주에 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저런 문제들이 좀 어설픈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너무 심지어 완벽하지 않지만 완벽한 영화다. 그 심지어 러시아 비행선 탔을 때 왜 보드카 있잖아요. 그 보드카도 깨알같이 스탕다르트인데 스탕다르트라고 이렇게 그 러시아의 국민 위스키 비슷한 먹어봤어.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스탠다드를 이제 스탠다르트. 러시아로 스탕다르트인데 고위스키가 또 이렇게 쫙 네모난 그 관광 소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또 쫙 그러니까 퍼펙트했는데 또 하나 또 흠을 잡자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또 그 우주인 시험 본 것 때문에 그 이소연 씨 우주 갈 때 러시아를 갔었잖아요. 출장을 발사할 때. 한 보름 가까이 갔던 보름 것 그지? 같아요. 오래 네. 갔지? 그때 또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서 좀 힘들었는데 그때 보고 안 건데 절대로 소유주의 디스플레이 이렇게 안 돼 있을 겁니다. 자신 있게 했어요. 뭐냐면 러시아가 공산주의인 탓이기도 하겠지만 정말 처음에 우주선을 발사해서 성공을 했잖아요. 그 절차를 하나도 어기잖아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 거기에 장착돼 있는 컴퓨터 장치도 전부 그때 당시 걸로 장착돼 있고 어느 정도로 그때랑 절차를 똑같이 하냐면 우주인이 버스를 타고 숙소인지 하여튼 사무실에서 이동을 해요. 로켓 쪽으로 이동하다 어떤 지점이 되면 내려서 소변을 봅니다. 자동차 바퀴에다가. 그것까지 똑같이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성공한 때 기준으로 한치도 어긋나지 모든 않습니다. 프로토콜을 그대로 지켜야만 네. 성공한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지. 그래서 거기 디스플레이 보면 뭐 LCD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LCD로 바꿨을 리가 소유주는 그러니까 중국 우주선은 뭐 선저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꿨겠지만 소유주는 바꿨을 것 같지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좀 오게티들이 곳곳에 있긴 하지만 이거는 대단한 영화다. 여기 저 뭐 정서임 작가도 오게트를 좀 몇 개 찾아왔는데 네. 뭐 예컨대 그 우리 산다가 어찌어찌해서 ISS에 도착해 안으로 들어가서 우주복 가마복을 벗자마자 바로 저 그 그럴 빤스 리가 없죠. 나오잖아. 네, 우주복 빤스랑 하나 더 그 있겠죠. 네. 약간 난 그거 보면서 이건 약간 시고니 위버에 대한 오마주다. 그렇죠. 백양 그럴 수 빤스와 있죠, 백양 빤스. 약간 그 저 윈소매 셔츠 몸매도 비슷해요. 군살 없는 몸매. 느낌이 비슷해. 탄탄한 몸매. 탄탄하면서 조금 약간 두툼한 듯한 이런 느낌. 그렇게 될 수 없다. 그건 좀 개굴하다. 뭐 이런 것도 근데 있고요. 그 다음 씬이 그 이제 막 벗자마자 어떤 네. 씬이냐면 이제 몸을 이렇게 구부리고 태아 자세를 하는. 예, 태아 자세를 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정말로 이 엄마의 그 뱃속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취하면서 또 이렇게 거기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줄 이런 것들이 마치 jet줄처럼 이렇게 마치 맞아요. 엄마의 그 일부러 자궁 그렇게 속에 그래서 그런 예, 거죠. 그 의상을 그때는 할 수밖에 없지 않았냐 그런 다음 느낌으로. 씬을 위해서. 예. 아니 사실 영화 자체가 복잡하지는 않지만 아주 아름다운 네. 아름다운 상징이에요. 정말 뷰티풀. 아, 너무 아름다운 상징으로 이게 제목부터가 다 상징, 그래비티라는 것도 상징이고 다 상징이에요. 그런 뭐 태아 자세는 굉장히 노골적인 상징이고 아주 멋지죠 상징이. 네. 그리고 저 아까 유치한 게 왕십리 아니라. 아이맥스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서임 작가가 찾아온 자료에 의하면 왕십리 아이맥스 3D로 볼 때 2열 알파벳 ABCD E 2열에서 보면 최고의 명당이랍니다. 요 자리가 어떤 최고의 그 명당 자리라고 하네요. 이 영화 보면 이게 뒤에 막 별들이 막 쫙 깔려있고 막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사실은 아까 이승훈 PD가 이제 완벽한 암흑이라 그랬는데 우주는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주를 이렇게 우주가 이 방만하다고 치고 우리를 툭 던졌어. 근데 우리가 어떤 별이나 행성에 가 있게 될 확률이 있잖아요. 얼마일 것 같아 그 확률이. 분모를 1로 한 다음에 0을 33개를 붙이고 분의 1이에요. 그 확률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확률이에요. 0.00000이 33개. 33개. 그리고 분자가 1. 우리가 우주 밖에 내팽개쳐졌을 때 어떤 별이나 행성에 가 있게 될 확률은 그거밖에 안 돼요. 전부 새카맣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우주는. 아무것도 없어. 그 안에 있는 별이나 우리가 뭐 은하수 뭐 은하계 하는데 그거는 정말 1과 0을 33개 한 것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지막지한 암흑과 진공과 무의미의 공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적막감은 잘 표현이 안 돼 있잖아요, 사실은. 거기 보면 막 별들이 찬란하게 반짝반짝 빛나고 대충 막 좀 가다 보면 별 나올 것 같고 그러잖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그 공간이라는 적막함에 대해서는 좀 더 표현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그 디테일도 사실은 살아 있는 게 거기에 왜 갑자기 저 지상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개가 짖고 이러는 네. 그게 이제 이누이트족하고 연결이 된 건데
아 중국인이 아니었어요? 네, 이누이트족인데 씨발 나도 중국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그 아들인 조나스 쿠아론 이제 감독이라고 해야죠. 아, 부럽더라고. 씨발 아빠가 끌어줘. 아빠 끌어줘. 알폰소 쿠아론이야. 내가 30살밖에 안 됐는데. 아빠가 알쿠고 내가 조쿠야? 내가 그래비티를 찍었어. 너 뭐 하는 새끼야? 그래비티 찍었는데요. 이 최고인데 이 양반이 이제 찍었던 단편 영화인지 뭔지에 나왔던 인물인 거예요. 그 걔랑 이게 그 얘기가 있어요 따로.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보셨다 그러면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여기 나오는구나 하고 볼 수 있는. 아이고 배 했겠네. 디테일이 좀 살아있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영화 사실 제일 중요한 얘기는 촬영 얘기잖아요. 촬영 얘기 좀 해보죠. 자, 이재 PD부터. 제가 제일 그 의아했던 점 중에 하나는 이 속도감을 표현하기가 예를 들면 이 우주공간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 번 날아가면 대충 날아가면 몇십 킬로미터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공을 던지면 뭐 아무리 많이 던져도 100m 던지기 힘들잖아요. 네네. 우주에서는 말하자면 한 번 슉 던지면은 막 20km 가는 거야. 근데 보면 영화에서 그런 속도감이 좀 살아 있어요. 이걸 또 촬영을 어떻게 해서 이 공간감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야. 쩔지. 그런 생각 저는 그런 그게 생각했어. 개인적으로는 그 점이 제일 탁월하다고 느껴졌어요. 이 스크린 속에 우주의 공간감이 물론 그만큼은 아니에요. 정말 정말 저 우주선이 30km를 훅 날아가는구나. 이 정도 느낌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1, 2km 정도 날아가는 듯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 공간감을 스크린에 저는 이제 2D 이제 굉장히 큰 2D로 봤는데 이 화면에 이거를 구현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제일 신기했고 또 하나는 보면 대사도 그렇고 이 아까 원테이크 찍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속도감이 되게 느려요. 느릿느릿하다 영화가. 급박한 게 하나도 없어.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뭐 그 중국 천공 타고 떨어질 때 속도를 좀 빠르게 하는 것 빼고는 대부분 다 느려요. 정말 실시간에 그대로 찍은 것처럼 느린데 이런 속도감이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건 사실은 영화가 가진 어떤 스토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토리가 별로 없으니까. 스토리랄 게 없죠. 촬영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미묘한 촬영. 그러니까 정중동이라 그러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분명히 멈춰 있고 이 우주 공간처럼 비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꽉 찬 느낌. 저는 그 공간감과 이 두 가지 느낌, 이 촬영 가장 큰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김은종 PD는 이 영화 촬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 촬영은 지난번에 최근에 저희가 봤던 그 로저 디킨스 감독 촬영 감독 정말 최고라고 하잖아요. 헨리 디킨스 아니었어요? 로저 디킨스요? 로저 디킨스. 에밀리 디킨스 아닌가? 그래요. 어쨌든 두 도시 이야기나 봅시다. 뭐든 로저 디킨스인데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알폰소 쿠아론의 그래비티 촬영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정말 이거는 최고의 극찬입니다. 얀드본 곱하기 100. 100배에 100. 얀드본 곱하기 100. 이거는 정말 이렇게 촬영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 나오는 스피드 얘기. 그러네요. 근데 스피드 얘기는 안 나왔어요. 이러지 마세요. 그래, 얀드봉 얘기가 나왔지. 그래. 나 니네만 얘기한다. 나는 그거 있잖아. 얀드봉. 그거 얀드봉. 근데 일단 저는 촬영 얘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못 찍겠다. 이거는 죽었다 때려 해도 이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촬영 얘기는 할 거 없고요. 이 감독의 이 촬영도 촬영이지만 뚝심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이게 지금 이 어마어마한 그 스튜디오에 압박이 안 들어왔을까요? 뭐 무조건 다 최상신 넣어라, 산드라 블록하고 뭐 걔하고 로맨스 넣어라. 지상 기지하고 교신하고 지상 기지에 산드라 블록 좋아하는 사람 있고 이거 해야지. 지상 기지에 또 그 넓은 왜 그 지상 기지 한번 나와주잖아. 또 한 번 박수 한번 쳐야지. 박수 한번 휴스턴! 뭐 씨발 그 휴스턴 그 왜 박수 한번 쳐야지, 엄청난 그 그래서. 수백 개의 패널들이 있는 그 관제실 한번 휴스턴 한번 비춰라. 심지어 국기 한 번 안 나오더만. 뭐 씨발 국기 펄럭이고 한번 바람 샥 불고 해야 되는데 안 펄럭였어요 국기가. 그걸 이겨냈다는 거야 그 뚝심으로. 저는 뭐 촬영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일단 저는 알폰소 쿠아론의 그 뚝심에 박수를 치고 싶어요. 애국심이 굉장히 강한 분 같은 게 멕시코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멕시코. 그 처음에 우리가 떠 있을 때가 멕시코인 그런. 근데 곳곳에 지금 이승훈 PD가 촬영 얘기를 먼저 꺼냈지만 이 곳곳에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지만 정서가 또 잘 배어 있어요. 굉장히 정서 잘 배어 있고 이 생각해 보세요. 산드라 블록과 그 딸 이야기가 없으면 이 영화는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 영화가 그러면은 다큐멘터리 중요하다고 봅니다. 영화 다를 게 뭐가 있어?
그 아까 말한 그 시적인 왜냐하면 제목이 그래비티잖아요. 이 그래비티가 반드시 우리가 지구에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게 그래비티 그 그래비티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래비티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도 있고 자식과 부모의 어떤 그래비티도 거기는 있는 또 거예요. 끊을 수 없는 바로 그래비티가 그 영화 있는 그래서 거죠. 제목이 그래비티인 거예요. 어. 산드라 블럭과 딸의 그래비티가 살아 있는 그렇지. 거예요. 딸은 죽었지만 그렇지. 우리가 죽으면 하늘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딸이 있는 공간이 우주인데 그렇지. 엄마는 그 우주에서 다시 지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어. 굉장히 이 어떤 상징. 아름다운 메타포가 있잖아요. 메타포 아름답지, 촬영 잘 됐지, 뚝심 있게 또 아, 걸러낼 건 걸러냈지. 그래서 그 천밀미를 보면 이제 정서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씨발 나 얀드봉 얘기했는데 너 왜 그 얘기 왜? 네가 하길래 회의 된 줄 알고. 아니 크리스토퍼 놀란의 공원 가는 감독이에요. 야 개새끼들아! 야 결국 지켜 좀 씨발. 우리는 우롱인 걸로. 어쨌든 뭐 정서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네요. 그 저 예전에 플레이스테이션 2 때 게임이 완다와 거상이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제가 그 게임을 하고 시각적 충격을 받은 이래 이 이상 보여줄 건 없다. 완다와 거상 이후에 제가 비주얼을 보고 놀란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뭔가를 보고. 근데 이 영화에서 진짜 처음 놀랐어요. 그 완다와 거상 이후에. 이 영화의 비주얼 대단한데 그 처음에 이제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이거 어떻게 찍었나. 특히 첫 롱테이크. 세 가지 이론이 있었어요. 전 나름대로. 첫 번째는 비행기를 띄우는 거예요. 그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예능 PD 하던 시절에 사이언스 파크 이 문제 그래, 사이언스 어떤 속도로 파크를 떨어지면 풀었었어요. 아내가 이제 무중력 상태처럼 된다고. 그래서 그걸 러시아를 가가지고 돈을 얼마를 주면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비행기를 떨어뜨려서 비행기 안을 자유낙하 상태로 만들어서 무중력을 상태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미국에도 그런 풍동 실험 비슷하게 이제 그러니까 우주 비행사도 훈련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게 있겠다. 그 방법으로 찍었나? 근데 그 방법의 문제는 시간이 한 1분 30초에서 2분밖에 안 되고 자유낙하 시간이. 그래서 1분 30초, 2분 사이에 찍고 또 올라가서 또 찍고 이런 식으로 찍어야 되는 거죠. 개소질인데요. 네네. 그거다. 아니면 두 번째는 물 속에서 찍었다. 저도 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우리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셉션에 보면 나오는 무중력 장면 있잖아요. 그거는 와이어 달고 세트를 돌린 거거든요. 그렇게 찍었다 정도. 그리고 네 번째는 플러스 CG였거든요. 다섯 번째 우주로 갔다? 스탠리 큐브릭 우주에서 찍었다. 스탠리 큐브릭이 영매를 통해서 로케이션을 결정했다. 사실은 쿠아론 감독은 우주인이었다. 영매인 걸로 미디엄인 걸로 스탠리 큐브릭이 찍으란 대로 찍은 거야. 별거 없어. 어쨌든 간에 그 정도였는데 이제 좀 그 정도 추측하고 영화 보고 나와서 이제 좀 찾아본 결과 그 첫 번째는 CG가 맞더라고. 첫 번째 그 롱테이크는 진짜 롱테이크는 아니고 이제 CG로 붙인 건데 뭐 그렇다고 해도 훌륭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CG라는 게 느낌이 없는데. 그렇게만 만들어 CG. 그럼 씨발. 장난해? 씨발. 우리가 감기에서 주유소 폭파 사건 그 CG 있잖아요. 장난쳐? 주유소 폭파 장난치니? 어쨌든 간에 그 보니까 근데 힌트가 사실은 전 그러니까 비행기 띄운 거는 없는 것 같고 물속에서 저는 첫 장면은 물속에서 찍은 거고 나머지는 와이언 거를 눈치챈 게 언제 눈치챘냐면 그 산드라 블록이 이렇게 우주에 돌아다니는 장면 있잖아요. 그때 보시면 비복근이 졸라 튀어나와 있어. 비복근이 굉장히 인상적일 정도로 튀어나와. 그건 뭐냐면 힘을 주고 있다는 얘기거든. 힘을 줬으니까 거기에 힘이 비복근이 아니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그렇게 비복근 튀어나와 있으면 천하장사지. 천하장사도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복근 튀어나온 거 보고 아 저건 와이어구나 하고 눈치를 챘는데 저는 느낌상으로는 와이어에 파란 저 녹색 스크린에다가 와이어로 가고 근데 전 그 장면만큼은 무리라고 생각했어요. 아까 그 저 유재혁 과장이 지적했던 엄마의 그 자궁 속에 들어있는 듯한 그 태아 자세. 그 빤스 벗고 있는 자세 있잖아요. 거기는 왠지 느낌이 물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게 진짜 와이어일 수밖에 없는 게 물이면 일단 거품 나야 되는데 그 거품 나는 이런 게 전혀 없고. 근데 어쨌든 그 또 느낌이 문제는 마치 뭐 양수 속에 있는 느낌. 정확히 그 느낌을 그 느낌을 너무 받아가지고 아 난 여긴 물인가 이런 아니요 생각을 거기 했었어요. 거기도 보면 비복근이 굉장히 튀어나와 있어요. 비복근이 굉장히 튀어나와 있고. 하여튼 그래서 이 영화는 촬영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산드라 블록의 연기의 승리일까요? 연기라는 게 무슨 감정 표현이나 막 우는 장면 이런 게 연기가 좋았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연기는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산드라 거예요. 연기는 그때 저도 감정 표현은 좀 합니다만. 감정 표현만 하죠. 근데 그 몸을 쓰는 그 와이어에 매달려서 이거는 정말
와 얼마나 훈련했을까 싶은 거예요. 정말 대단한 배우예요, 진짜. 야, 정말- 내가 괜히 그거 좋아하는 줄 아니? 그게 괜히 좋아하는 줄 알아? 아이고. 야, 나 정말 장만옥 이후로 또 이렇게 좋아하는 여배우가 생기네요. 아이고. 야. 정말로 블라인드 사이드에서도 연기가 좋았지만 이 영화의 그 몸 연기는 그러니까 그 표정 연기 이런 건 중요해. 이 영화에서는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몸 연기가 그 몸 연기를 정말- 잘하는 저 남자 배우 중에 하나가 저는 그 키아누 리브스라고 생각해요. 사정봉 아니고요. 아니요, 키아누 리브스. 하여튼 그 연기가 그러니까 산드라 블록 연기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게 표정 연기나 이런 감정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전혀 아니고요. 그렇죠. 이 무중력 상태를 와이어에 매달려서 표현하는 이게 대단한 거야. 퍼펙트예요. 그 비복근이 튀어나오는 걸 굳이 지적하자면 지적할 수 있는데 아니 그럼 비복근 안 튀어나오고 그걸 어떻게 매달려 있냐고. 스티븐 시갈만 몸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몸 연기는 이런 거죠. 이 영화의 연기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촬영 중에 또 하나는 중간 중간에 보면 이 시점샷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나오잖아요. 장면도 인상적이잖아요. 카메라가 네. 우주 복속으로 들어가서 들어가가지고 시점샷으로 나오는 바뀌는. 거.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게 훌륭하기도 하지만 그거를 많이 안 썼다는 게 훌륭한 거예요. 그쵸. 그 점이 쓰고 정말 좋은 싶거든. 점이에요. 쓰고 왜냐하면 너무 쓰고 싶거든. 내가 감독이었으면 한 3번 더 갔을 거야. 어. 이거 좋은데? 3번 더 가자. 근데 그만큼만 딱 가니까 좋은 거예요, 그게. 난 그래서 썼다는 사실보다 그만큼만 썼다는데 점수를 더 주고 싶은 거죠. 저 새끼 지가 뭘 점수를 주고 말고 해. 원더풀 라디오 해놓고 미친 새끼 아니야? 야, 좀 주면 안 되니? 다음 영화 더 잘 찍을 건데? 하여튼 이 영화 정말 너무 대단했고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우주로부터의 귀환에 보면은 우주선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공간으로 보면 되게 좁아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우주인들은 하나도 좁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3차원에 살지만 사실은 2차원에 사는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우주에선 정말로 3차원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걸 다 달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막 그치, 천장에도 그치. 서랍이 있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말하자면 건평 뭐 17평짜리여도 네네. 여기서는 뭐 50평짜리처럼 쓰는 거야. 공간이 전혀 좁지가 않은데 그것 때문에 제가 든 생각은 그러니까 물리 법칙이란 게 우리의 관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상하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윗사람, 아랫사람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우주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살았다고 한다면 위아래라는 개념은 없는 거예요. 너도 없어, 위아래가. 야, 네가 얘기다. 재혁이도 지금 기가 차가지고 지금 얘기를 못하고 딱 75년생 재혁이. 있어. 그래서 형님 모셔다 놓고 씨발 나가라 말아야 어디서. 내가 있었네. 그걸 너 우주인이구만 이래 봤더니. 앞으로 저 이승우는 우주인인 걸로. 우주인 이승우. 그런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관념에도 우리의 물리 법칙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이 영화 뭘 말하고 싶은 영화일까요? 그래비티요. 끌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는 끌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산드라 블럭이 그 자지와 함께 얘기를 할 때 딸 얘기를 하면서 떨려요, 목소리가 살짝. 당연히 떨리겠죠. 말하자면 산드라 블럭은 딸이 있는 곳으로 온 거예요. She's gone. 그렇죠. Gone to heaven. 온 거예요, 지금. 하늘나라에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산드라 블럭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자기는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여기 있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그것 있어요. 때문에 우주로 갔죠. 우주인이 됐을 우주에 수도 갔고. 있죠. 그렇죠. 딸이 끄는 거죠. 하지만 또 생명은 지구에 있잖아요. 아까 그 나레이션으로 분명히 활자로 나옵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공간이라고 나와요. 산드라 블록 아직 살아 있잖아요. 다시 또 지구가 이끄는 인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서로 이끄는 인력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를 보면 이 조지 클루니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네네. 그녀를 이끌잖아요. 사람과 사람 간의 그래비티에 대해서 이 영화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맥거핀으로 작용을 하는 게 전 딱 들어오는 순간 그러니까 이 영화가 굉장히 고증이 잘 된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문을 여는 순간 작살나죠. 끝나죠. 훅 빨리 나고 끝나는 거잖아요. 빨려 나가는 것도 다 얼어붙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몇 도인데. 그러니까. 근데 열고 들어오고 작살나죠. 그래서 씨발 뭐지 하고 당황을 했다가 이제 좀 지나서 눈치를 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눈치를 채게 만든 거죠. 환각이란 걸 그 전에.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그런 거 있잖아요. 다들 그런 경험 특히 저도 많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명백한 실수를 하면 눈 감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이 영화가 너무 좋으니까 씨발 저러면 죽는데 왜 안 죽지? 산드라 블록 얼굴 살아있네. 얼굴이 떡이 돼야 되는데 다 얼어붙으니까. 그냥 넘어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씨발 나중에 또 이승훈처럼 또 잡아가지고 또 얘기를 해? 그냥 난 모르죠. 어차피 이승훈 얘기할 텐데 얘기하지 말까? 이 구영화를 보면서 이승훈 생각을 했어. 어차피 그 새끼가 자꾸 늘어질 텐데 난 가만히 있어야겠다. 그게 바로 그래비티야. 다행히 3분 후에 고민이 해결됐네. 한 분이 해결됐어요. 김은정 PD는 이 영화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뭔 것 같아요? 저는 올해 초에 다뤘던 영화인가? 라이프 오브 파이어? 라이프 오브 파이보다도 그 영화를 보면서도 전 종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전
무신론자예요. 전 종교가 없는 사람인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종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는 그 느낌에 굉장히 어떤 종교적인 고찰을 종교가 결국 뭐냐면은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가 그쵸, 사실은 존재에 전 대한 종교라고 얘기죠, 존재. 내 존재에 대한 어떤 근원을 찾는 게 전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영화를 보는 내내 자꾸 이런 거 있죠. 처음에 영화를 봤을 때는 아 예전에 살았던 내가 중학교 시절 그 마을과 중학교를 한번 찾아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아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했던 거기 한번 찾아가 보고 싶네 이런 생각이 들다가 영화를 마치고 나올 때는 내가 유치원 내가 태어난 그 산부인과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를 한번 찾아가 보고 싶다는 정서가 생기더라고요. 나 자신한테. 굉장히 난 이런 경험은 굉장히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영화를 보면서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영화의 어떤 갖고 있는 힘이 굉장하다. 정말 내러티브로는 한 줄짜리 영화지만 굉장히 좀 많은 걸 생각했어요.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원래부터도 갖고 있던 생각이지만 여기서 보면은 우주에 나가서는 국적의 구분이란 게 의미가 없잖아요. 러시아 우주선이고 중국 우주선이고 필요하면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주에서 바라보면 우리 인간이란 게 되게 말하자면 그냥 하찮은 존재, 먼지 하나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고 우리끼리 서로 돕지 않으면 살아갈 수 우주만 나가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 넓은 곳에서 굉장히 좁은 곳에 모여 살고 있는데 좀만 그냥 한 발자국 우주적 개념으로 치면 한 발자국만 나가도 우리는 서로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도우며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돕지 노답자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니요, 저는 지금 갑자기 저는 귀 속에서 이런 노래가 들렸어요. We are the world. 그러니까 이승근 답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노래가 막 들리네. 잘못 먹었어요? 아니 도움 좀 받으려고요. 저는. 받으려고. 도움을 주고 싶지 않아. 받으려고. 도움을 주고 싶지 않고 도움 좀 받으려고. 그래서 그래요.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고 우리는 정말 좁은 곳에 정말 기적처럼 모여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끼리 서로 돕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쿠아론 감독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게 바로 중력의 개념인 거죠. 우리는 한 중력하에 모여 살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좀 비슷한 그 느낌. 유재학 과장님은 예. 방금 보고 왔죠. 지금 네네네. 막 한두 시간 됐는데 얘기해보세요. 지금 따끈따끈한 하려던 유재학 얘기를. 과장이 바라본 이 영화. 약간 이 영화의 이승훈 PD랑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 영화 보다 보면은 그 얼마나 이 지구가 거기서 바라보는 느낌이 아름다운지에 네네. 대해서 조지 클루니가 굉장히 감탄 많이 네네. 하잖아요. 그 이 영화 보기 이전에 저도 이게 우주에 관련된 책은 많이 읽지 않았지만 네. 물론 그 이재익 PD가 예전에 추천해준 그 코스모스. 코스모스. 그게 거의 단데 저는. 네. 그거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그딴 시간 5권 읽으려고 잘하고 했어요. 돼요. 잘하고 돼요. 그것만 그 읽어도 돼요. 책에도 나오지만 그 이전에 이제 그런 되게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멀리서 이 지구를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게 이름이 페일 블루. 미어 닷 블루인가 그래요. 네. 맞아요. 그럼 나오죠. 굉장히 희미한데 네. 파랗게 저 멀리서 빛나는 그 네. 지구가 네네. 보는데 굉장히 조그매. 근데 너무너무 파랗게 빛나고 아름다워요. 근데 정말 멀리서 지구를 바라보면 저 조그만 데에 그 조그만 지구 안에 이 모든 인간사가 다 얽혀 있다는 거죠.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근데 그 밖에서 바라보면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영화에서 보면은 얼마나 이 바라보는 지구가 아름다우냐. 산드라 블록이 그 수많은 갈등을 가지고 또 지구를 떠나서 지금 우주에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이제 지구고, 네. 그렇죠? 아예 씨발 아예 야 두산 우승해 우승해 삼성 우승해 씨발 에이 뭐 LG가 씨발 뭐 지면 어때 하는 거 씨발 아니냐. 꼴찌하면 뭐 어때 얘기를 존나 짜그맣게 에이 만들고 정말 에이 우승해 그래요. 우승하는 걸로 그것도 아름다운 예. 갑자기 그림 얘기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근데 예전에 어떤 그림이었는지 모른다 하여튼 1800년대인지 1700년대인지 그림이 있는데 누가 그린 그림인지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굉장히 아니 누가 그렸으면 어때 뭐 우리 그래. 지금이 나 똑같이 내가 그랬어. 내가. 아이고 뭐 야, 형이 그린 거야. 근데 그때는 우리가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 전인데 그림을 그렸는데 실제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본 거랑 거의 흡사하게 그림을 그렸던 거죠. 그게 바로 예술가적 영감의 무서운 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호쿠사이라는 화가가 파도를 그린 그림이 있어. 굉장히 유명한 그렇죠. 우키요인데 술집마다 걸려 있는 그거 그림이잖아요. 그 이 작가야마다 작가마다 걸려있다 걸려 있죠. 그 그림의 경우에도 호쿠사이 그림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그때는 그 정밀 카메라나 이런 게 생기기 전이었는데 파도를 마치 정밀 카메라나 이런 걸로 찍은 것처럼 그렇게 그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술가적 영감의 무서운 점이 아닌가. 방금 좀 전에 얘기하신 사진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좀 났는데 자 여기서 자작가죠. 잠깐만 자작 가기 전에 요거 사연 하나만 소개시켜드리고 갈게요. 네. 야, 이제 사연 중간 광고를 하네. 제가 이럴 줄 몰랐습니다. 미나 8576님 미나 8576 어? 뭐 알아? 아니 아까 그 권희 형 따님 아니야?
너 잠깐만. 그럴 수 있다. 잠깐만. 미나니까. 에이 설마 지금 신혼여행 가 있는데? 신혼여행 가서 에이, 병건형 설마. 따님 같은데. 설마 우리 저 박상권 스테파노님의 따님이 아닌 걸로. 상곤이 형. 자, 안녕하세요. 이메일을 어느 PD님이 먼저 읽으실까 왠지 설레네요. 전 일산 사는 보통 여자입니다. 시네타운 메일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누군가에게 메일을 보내본 지도 꽤 오래된 것 같네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자판을 두드리고 있네요. 수개월 전 우연히 듣게 된 시네타운 S로 인해 시네타운 19 팟캐스트까지 꾸준히 듣다가 오늘에야 화이까지 마무리하니 후련합니다. 저는 오늘 화이편 끝자락에 다음 주 영화가 그래비티라는 말을 듣고 어찌나 좋았던지 어제 영화 보면서 시네타운에서 꼭 다뤄줬으면 했거든요. 이분이 저 이런 미나 857님 이런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아마 잣잣은 눈 씻고도 몇 번을 봐도 못 찾을걸요. 크크크. 우리를 뭘로 하는 거야? 만약 크리에이티브한 이재 PD님이나 무한한 상상력의 김은종 PD님께서 찾아내신다면 제가 선물 쏠게요. 야 공약했다. 우리 찾아내면은 우리 저 미나 8576님 선물 오는 거야. 정말 어쨌든 그래요. 어메이징한 영화라는 생각이 드네요라고 하면서 전 2개 있어요.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나도 2개 있어요. 그러면 나도 2개 있는데 그럼 우리 다 선물 2개씩 받는 거야? 이직 PD님부터 가죠. 저는 조지 클루니가 얘기를 해주잖아요. 자기 친구 여동생 찾는 얘기. 털복숭이. 여동생이랑 털복숭이 샀어요. 이건 뭐 얘기할 필요 없지. 뭐야? 이건 이렇게 짤이지. 얘기하면은 다 2개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난 3개야. 3개야? 진짜. 그리고 또 하나는 스페이스 데블 와가지고 얼굴이 작살 아작난. 데브리 아니고 데브리. 데브리? DEBRE인가 뭐 이런. 악마 데블 아니야? 아니야. 난 자꾸 좀 오브리가 생각이 나지. 난 제가 자꾸 장대가. 어떻게 우리 또 오늘 호텔 캘리포니아 한번 갈까? 모텔 캘리포니아. 어느 데드 하웨이 한번 갈까 우리? 모텔 캘리포니아. 소희마 왜 이렇게 비웃니 오빠를? 어느 데드 부끄러워? 야 리버사이드에서 저런 오브리들 많다. 많다 너. 네가 몰라서 그래. 리버사이드 안 가봐서 그래. 슈퍼. 그래. 리버사이드에 물이 있고 위층에 슈퍼가. 저 물론 슈퍼 못 가봤지. 나 이범원 때문에 한번 가봤거든. 가고 싶지도 않아. 하여튼 그 얘기 영화 얘기 돌아가. 그래. 돌아가.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재혁이는 슈퍼에 관심이 많아. 지금 물 이름 바꿨다는데. 네가 돌아가려니까 굉장히 아쉬워. 나중에 한번 가. 자. 얼굴 날아간 친구랑. 그 친구랑 저 산드라 블록이랑 산다랑 잤다고 생각해요. 조지 클루니랑 산다는 아니야. 조지 클루니 산다는 무슨 아니야. 이유로? 그건 뭐야? 외로우니까요, 우리 인간은. 제목이 왜 그래비티겠어요? 싼다. 제목이 그래비티예요. 오늘은 이재근 실패. 자, 김은종. 실패. 그 아까 저 털복숭이는 무조건 그건 인이고요. 들어가고요. 저는 과감 한번 시도해 봅니다. 요거 제가 봤을 때 요거는 우리는 근데 요 판단을 미나님한테 맡겨야 되는 게 만약에 이게 성공이면 미나님이 선물 보낼 거야. 김은종, 이재, 이승훈 앞으로 보낼 건데 만약에 각자 실패면 안 오지. 네네. 저 과감하게 시도해 봅니다. 잠깐만 이거 하기 전에 음. 괜히 내가 나중에 비 똑같은 거였으면 내가 베꼈다 그럴까봐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거 써놓게. 그래. 여러분, 대기업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원산 대장 써놓고 씨발 왜 안 되지? 이런 생각하면 이거 봐 지금. 제갈량이야 제갈량. 역시 이 정도는 돼야 있어. 이래서 1등 하는구나. 씨발 진짜 대단하다 진짜. 야, 영업이익 10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영업이익 10조는 나 진짜 재혁이 형 내가 왜 1등 하는지 알아봤다. 아니 이거 성공해야 되는데. 자, 대단하다. 김종빈님. 있습니다. 뭐? 날라오는 데브리 날라오는 중에서 39번 볼트와 49번 너트. 조승이 양아치. 볼트와 너트. 야, 너 니네 미나님한테 나 선물 받으면 니네 진짜. 알았어. 볼트와 너트. 하나 더 있다며. 야, 볼트와 너트. 오케이. 하나 더 있다며. 또 뭐? 이거는 나 근데 사실 나 중국 사람인 줄 알았어. 나는. 근데 아까 저 새끼 말 듣고 이누이트족인 줄 알았네. 나는 오케이. 나 하나 더 있어. 왜냐면 하지마. 이누이트족이 아니 저 이직 PD가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2주 깔아놨잖아요. 당나귀 얘기로. 나는 당나귀. 이누이트족인 줄 몰랐죠. 나 중국인인 줄 알았는데. 당나귀. 거기는 100% 인이야. 그거를 찍은 게 그 나라야마 부시코 아니야. 아유 그럼. 그러니까 바로 나라야마 부시코야. 나라야마 부시코가 괜히 나온 게 아니야. 그래요. 어쨌든 이마무라 쇼에 있는 알폰스 쿠아론이랑 둘이 절친인 걸로. 둘이 잣? 3개 찾았다. 야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이거 영화에 안 나와서 얘기 안 하려 그랬는데 네. 그 휴스톤에서 존나 떠든 새끼 하나 있어요. 에드 해리스. 에디 해리스랑 산드라 블록이랑 잣이야.
왜냐면 너무 체크를 자주 해. 씨발로 계속 몸 얘기만 하고 몇 도야, 뭐 속옷은 무슨 색깔이야, 존나 물어봐. 변태 새끼. 내가 볼 땐 잣. 무리수를 두네. 아니 잣. 이 정도면 잣이야. 자 여기서 유재혁 과장의 아니 저 하나 있어 하나 더 있어. 저 하나 있어요. 아까 저 이누이트에도 하려고. 내가 먼저 어. 내가 먼저 네, 하면 안 돼? 하세요. 그래. 비슷할 것 같아서. 자 그래. 유재혁 과장 하세요. 자자 갑니다. 그 이누이트족인데 네. 거의 개 소리가 난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거잖아. 지금 했잖아. 걔랑 아니, 했다고 근데 얘가 했잖아. 그거는 나는 이누이트족을 능멸하는 거다. 그건 아니다. 그건 거기 그러면은 보면 개가 2마리가 있어. 음. 개와 개. 잘 소리 들어보면 한 마리. 개끼리 거기서 소리 신음 낑낑 소리 되게 많이 나요 거기. 까리한데. 잘 들어봐. 이거는 마치 잠깐만 있어봐. 아니 그 괜찮아요. 이 판단은 어차피 이재훈이 미나 수지 8576님이 하실 거예요. 잘 들어보면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그거를 조나스 쿠아론 감독의 영화를 보고 확인하죠. 거기에 걔가 한 마리 나오면 형은 진짜 다시는 오지 마. 근데 사실은 근데 몇 마리 정확히 나오나? 이 전작인 그 거기 안에 이투마마를 나온 두 보면 마리예요. 다 잤어요 여기. 그 이투마마식으로 하면 다 전 거야. 난 지금. 조지 클루니가 아니, 그 치고 들어올 때 썸씽 일어나겠구나 이제. 그 안에서. 근데 이제 나는 확실히 잔 건 하나밖에 꿈이었잖아. 없어. 확실히 잔 거는 음. 보면 우주선이 다 파괴돼서 다 죽어 있잖아요. 네. 근데 비행기 안에는 남자랑 여자랑 둘밖에 없다. 죽은 다 나갔어. 다 지금 선에 유영하고 있고 남자 여자 둘이 남아 있어. 우주인데 어떡 하겠어? 그럼 100%. 그럼 죽기 전에. 100%야. 죽기 전에 내가 몇 번 난 얘기했잖아. 그건 몇 번 뭐 얘기했잖아. 그거니. 100% 인이야. 외로우면 그래비티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모든 판단은 우리 미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미나님 만약에 어떤 자켓이 가장 땡기는지에 따라서 선물을 이름을 그 사람 이름을 박아주십시오. 네. 의외로 또 그래, 유재혁 과장 이름 앞으로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선물. 걔 두 마리. 네. 나는 산드라 블락과 에디 해리스. 난 볼트와 너트. 그래. 난 이 새끼 이걸로 이누이트족의 이렇게 두 마리 떠는 얘기. 볼트와 너트로 저렇게 크게 떠든 거 알까? 창피한 새끼. 아유, 부끄럽다. 진짜 이 새끼. 자, 그러면 마지막 정리하죠. 볼보 뭐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별점도 별로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글렌 리벳을 갖고 오셨네. 야, 유재혁 과장님 또 잊어버릴 이거는- 뻔했는데. 뭐야 그거 이게? 싱글 몰트 위스키인데요. 네. 글렌 리벳. 네, 요거 최근에 마케팅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회사에서. 이거 맛있다. 저도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괜찮아요. 그 저 괜찮아. 보스턴의 스티븐 그 형이 상원 형이. 가지고 오셨는데 먹으려고 못 먹고 가셨거든요. 절 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또 먹다가, 맥칼럼밖에 안 먹는 우리 촌놈들에게 또 글렌 그러니까. 리벳을.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저거. 예. 자, 저 볼보 별점. 뭐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이거는 진짜 꼭 극장에서 보세요. 저도 한번 더 볼 건데 저는 이제 애랑 같이 또 보려고요. 네네. 되게 신기하길래 네. 애는 또 재미없다 그러더라고. 스토리가 없으니까. 이런 영화 익숙하지 못하죠. 부셔야지 마. 부셔야죠. 왜 외계인 안 나오냐고 누가 외계인이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외계인이 누구였냐고. 공룡이라도 나와야 돼요. 외계인이 안 나와. 아니, 외계인이 자꾸 누구냐고 나와야지, 물어보는데 뭐라 여기서. 그래. 누가 하나 나와가지고 불이라도 한번 뽑아줘야지. 뭐 저는 별 4개 반 드리겠습니다. 4개 반 드리고 그 프루자너스랑 둘 다 5개 줄렸고 내 스타일은 내 취향은 프루자너스라서 4개 반 오케이. 드리고 그거 외에 하나 딴 영화 하나 말씀드릴게요. 다들 뭐 이 영화랑 뭐 맥이 다인 영화, 뭐 아폴로 13호도 얘기하고 다 많이 하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는 스페이스 카우보이라는 영화예요. 네. 보셨어요? 봤어요, 저. 탐 존스 나오는 거. 네. 그 영화 꼭 한번 같이 보시라고. 네. 역시 우주 비행사들 얘기고. 빌리 밥톤튼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빌리 맞죠? 나오고. 네. 여러 명 나와요 거기. 영화에 보통 클린트 한 이스트우드 명만 나와요. 나오면 클린트 많지 않지. 나오죠. 클린트 이스트우드도 나옵니다. 예. 하여튼 스페이스 카우보이 정말 추천해드립니다. 자, 김은종 PD 정리해 주시죠. 저는 별점은 4개 드리고 싶고요. CGV IMAX 왕십리 3D 2열로 꼭 보시라고 네. 완전 IMAX 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화는 정말 저는 사실은 우주 영화라기보다는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메리드라는 영화나 아니면 캐스터웨이 같이 한 사람이 고립되어 있으면서 어떤 근원을 이렇게 막 추구하는 영화들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내 존재는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를 보통 그렇게 고립되어 있으면 느끼게 되거든요. 네. 저 그런 영화들 한번 캐스터웨이 같은 영화들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재혁 과장님. 저는 별점 4개 반이고요. 네. 네. 그 예전에 제가 영화 볼 때는 그냥 거의 우리 2D만 봤으니까 네. 거의 스토리 중심으로 보고 네. 그냥 뭐 조금 더 보면은 영상미 정도 봤는데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영화를 만들다 보면 앞으로는 영상미뿐만 아니고 스토리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뭐 소리라든지 진동 뭐 이런 까지 다 합쳐갖고 네. 정말로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 네. 앞으로 어떤 어드밴테이지를 더 얻을 수도 있겠다. 예, 오감 어떤 만족. 영화의 한 장르를 또 지평을 열었다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생각을 하면서 있죠, 와우. 4개 반 정도 드립니다. 자, 저는 별점은 원래 별점을 5개 주려고 준비하고 가서 6개까지 줘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6개는 아니고요. 5개. 별점 5개고 볼인데 단 가능한 한 큰 화면
아까 말씀드린 왕십리 아이맥스에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가기 전에 시간이 되시면 우주로부터의 귀환과 문라이트 마일 에피소드 1 그거는 좀 읽고 가시면은 영화의 그 이해의 폭이나 이런 거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점은 퍼펙트 완벽한 영화예요. 그리고 아쉬웠던 점을 짚으라고 그러면 not super perfect 슈퍼 퍼펙트하지는 않더라고요. 하여튼 완벽한 영화고 두말할 거 없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진짜 저희가 1시간 넘게 지금 이러쿵저러쿵 떠들었는데 이런 거 자체가 사실은 오만한 거예요. 이 영화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떠들 얘기가 저희는 없습니다. 사실은. 자 오늘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는 근데 이 정도 되면 그 왕신리 아이맥스 쪽에서 뭔가 연락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빨아줬는데 정말로? 사랑해요 이미경. 야 아니 뭐 저기 뭐야 어떻게 많이 빠졌어요? 네. 침은 겁나 빨았어요. 침을 안 발라서 그래. 에이 좀 바르지. 에이. 하여튼 자 그러면 다음 주 영화는 캡틴 필립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폴 그린그라스 감독의 그린그라스와 탐 행크스가 나오면은 뭐. 네. 그래서 뭐 요즘에 좀 올드팝 많이 자 들으시나 메일 봐요? 주소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바람의 GP님, 메일 주소요. 주소라고. 네. 시네타운 19 CINETOWN 숫자 19 골뱅이 gmail.com으로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화를 박상권 스테파노님께 바치는 화로. 와우.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와 관함의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 76회 이만 마치고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